유쾌, 상쾌, 통쾌한 쾌 변호사와 함께하는 시원한 법률 나들이. 자, 오늘도 기분 좋게 쾌변과 함께 가볼까요? 유쾌, 상쾌, 통쾌. 안녕하세요, 쾌 변호사입니다. 합을 맞추는 연습을 안 하시나 봐요. 네, 너무 매력 있네요. 네. 단 한 번도 제대로 인사를 해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지금 1년째 하고 있는데. 맞아, 우리 1년째인데. 네, 저희 오늘 손님 네. 변호사님 또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이변님. 네, 이변입니다. 그죠? 우리 네, 상쾌 네. 이변님이 자리를 비우신 사이에 네. 다른 새로운 이변이 다른 있겠어요. 이변이 맞습니다. 네. 그 자리 비우면 네, 자리가 위험해요. 네. 대체될 수 아. 있다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사전에 좀 말씀을 나눠봤는데 네. 욕망 덩어리. 보통 분 굉장히 아니세요. 불타오르고 있어요. 불타오르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말을 하고 싶으신데 소개를 안 해주셔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변호사님 소개 한 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주민센터 친구라는 이제 선주민과 그 이주민의 화합을 이제 도모하고 다 함께 행복한 삶을 꾸리고 싶은 이제 이주인권 관련된 법률 시민단체에서 지금 상근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이재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저 선주민이라는 용어 처음 들어봤어요. 저도 일하면서 처음 들어봤어요. 음. 선주민이라는 용어가 되게 낯설잖아요. 네. 한국인, 내국인 이렇게 많이 쓰는데 좀 더 넓은 의미로 그렇게 나라에 국한된 게 아니라 먼저 정착한 사람들 그리고 새롭게 이주해온 사람들이 함께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이런 사회를 꿈꾸고자 야, 이거 열심히 준비된 멘트인데? 마음속에서 나온 멘트입니다. 네. 그럼 보통 주로 어떤 분야를 좀 다루시는가요? 아무래도 이제 이주인권 법률 단체이기 때문에 주로 무료 법률 상담 그리고 이제 정말 어렵거나 이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소송 구조도 하기도 합니다. 네네네. 그런데 이제 저희의 좀 특이점은 뭐냐면 저희 대림역 지역에 있거든요. 요새 한창 많은 분들이 미디어 같은 걸 통해서 많이 알고 계시는데 저희가 대림역에서 지금 7년째 아, 예, 그쪽 지역에서 이제 대림 쪽이 일을 하고 차이나타운 발달된 네, 그쪽이죠. 맞습니다. 거기 뭐 중국 동포분들이나 이런 분들 많이 정착하고 계시는데 저희 혐오 표현에 대해서도 한번 그 전에 예, 얘기했었어요. 맞아요. 네. 재밌게 들었습니다. 오, 들으셨어요? 들으셨어요? 네,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네. 들으신 걸로. 그래서 저희는 이제 법률 관련된 것도 많이 하지만은 이제 다른 데와의 어떤 차별점이라고 할까? 지역 약간 특화성을 해가지고요. 지역에 있는 커뮤니티들과 함께 활동도 하고 뭐 문화 활동 같은 것도 하고 저희가 미라클 윈드 오케스트라라고 해가지고요. 보통 이제 다문화 배경 친구들 많이 오케스트라나 합창단 같은 거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이주민 친구들 그리고 원래 있던 한국인 친구들이 같이 이렇게 좀 어울리는 함께. 네,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있어서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주민센터 친구에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기획 공연도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네. 오, 아무나 갈 수 있나요? 그럼요. 아무나 오실 수 있죠. 12월 14일 영등포구 별관 네, 5층 대강당에서 저희가 그 오케스트라 친구들이 멋진 공연과 함께 송년회를 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이 찾아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가면은 이제 마음 따뜻한 연말을 또 보낼 수 있겠네요. 윈드 오케스트라도 보면 좀 색다르고 재밌어요. 관악기. 그렇죠. 네. 바이올린, 네. 첼로 이런 거 없고 관악기만 있고요. 그러니까 바이올린이 막 이렇게 연주를 하잖아요. 보통 네. 되게 빠르게 막 하는데 그거를 보통 이제 클라리넷들이 이제 바이올린 자리에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아, 네. 진짜. 되게 힘들게 불어요. 혹시 혹시- 연주해보신 적 있는 거예요? 아, 저 오케스트라를 했었어가지고 아, 진짜요? 네. 악기 뭐 하셨어요? 학교 다닐 때, 저는 이제 클라리넷을 우와, 했었는데 신기하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손님 변호사님 모시고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로스쿨 입시 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다. 법률 얘기 됐고 네. 건 얘기 됐고 변호사 어떻게 되냐? 네가 하는 일이 뭔지 알았고 그래. 어떻게 되냐고. 어떻게 되냐고 네, 알겠습니다. 우리 변호사님이 이제 현재 변호사 업으로 하고 계신 분들 중에 가장 이제 졸업하신 지가 얼마 안 됐다라고 네. 들었어요. 그래서 생생한 입시 얘기를 좀. 따끈따끈한. 따끈따끈한 네. 얘기. 실례지만 언제 2019년 2월에 졸업을 했고요. 진짜 따끈따끈해요. 네, 올해 4월에 졸업. 발표가 나와서 이제 아직 1년을 채우지도 못한 신입 변호사입니다. 네, 졸업한 기수 중에서 가장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입시랑 그 제일 가깝죠. 졸업한 사람들 중에서. 아, 네. 근데 최신 정보를 알고 있는. 그니까요. 요즘에 변시 합격률 되게 낮은데 많이 또 한 낮습니다. 방에 또 네, 다 저희 주변 선배님들의 네. 잘해요 공부 못하진 않아요. 예. 아, 근데 또 진짜로 땀나네 막. 요즘에 한 60%대 네. 아니에요? 변시 이제 합격률? 50%로 50% 줄어들었죠. 50%. 네. 그러면 진짜 그러니까 이렇게 스터디하면 반은 떨어지는. 네, 그쵸. 사실은 그래서 잘해오는 농담이었고 저도 되게 힘들었고 그래서 친한 친구들도 이제 뭐 다시 도전한 친구들 이렇게 많고 이래가지고요. 좀 많이 지금 로스쿨 가기도 힘든데 네, 그쵸. 그러니까 그 사람들 중에서도 반밖에 못 된다는 거예요. 많이 진짜 힘든 멋있네요. 상황이죠. 예. 진짜 오질나게 똑똑하신 아닙니다. 이변님 운이 모시고. 좋았을 뿐입니다. 네. 겸손한 거 안 어울려요. 하지 마세요.
이게 막 잘해요, 이게. 이게 안 하던 연기를 하려니까 이렇게 막 손에 땀이 나더라고요. 막 잘해요, 막 잘난 척 하려니까 막 땀이 나가지고 원래대로 겸손한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또 관심이 되게 많잖아요. 로스쿨 가고 싶어하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또 들어간다고 또 능사가 아니고 그렇죠. 이게 굉장히 힘든 과정이 또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네. 근데 사실 거기에 대한 정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로스쿨은 뭔가요? 옛날에는 사실을 패스하면 변호사가 되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로스쿨은 뭐죠? 네, 지금도 이제 사법고시를 쳤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꽤 계시는데요. 아 맞아요. 이제 로스쿨 제도가 이제 한국말 이제 법학전문대학원이라는 제도고요. 이제 그 2009년부터 이제 첫 번째로 그러니까 1기로 이제 출범했던 제도인데 기존에는 그러니까 사법고시라고 알고 계시는 그 시험을 통과해야지 이제 변호사 자격증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변호사 자격증을 받는 그 시스템이 바뀐 거죠. 네. 그래서 로스쿨이라는 이제 대학원 전문 대학원 시스템이 만들어졌고 이건 학교를 다니는 거고 그래서 로스쿨이라는 곳을 3년을 다니다가 졸업을 한 후에 그럼 변호사 시험이라는 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이 획득이 돼요. 그러면은 그 변호사 시험을 붙은 경우에 이제 변호사 자격증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학교를 다녀야만 그 시험을 칠 수 있고. 그렇죠. 그죠? 그렇게 사시는 지금은 사라졌죠. 사라졌고. 네네. 옛날에 사시는 이게 꼭 법대를 안 나와도 시험을 볼 수가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법대를 안 나오고 몇 가지 선수 과목을 이수하면은 시험을 볼 수 있지 않았나요? 선수 과목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선수 있는데. 과목이 없어도 볼 수 네, 있을 네. 거예요. 아, 예. 그래요? 왜냐면 그렇게 그거는 고등학교 없고. 졸업 출신 이제 사법고시 아. 변호사님도 많이 아 계셨기 그렇네요. 때문에 저희 그러고 보니까 그 전 네, 대통령님도 그렇죠. 고졸이실로 네, 사법고 맞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되게 진입 장벽은 어떻게 보면 좀 높아진 거네요. 로스쿨을 가야만 변호사가 될 수 있으니까. 고시낭인이라는 표현이 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워낙 음. 이 시험 준비하는데 청춘을 다 바쳐서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훌륭한 자원을 가진 젊은이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이게 좀 너무 낭비 아니냐, 사회적 낭비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어서 사실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로스쿨을 도입하는 한 요소가 됐었죠. 그러니까 로스쿨을 제도를 통해서 좀 일정한 수준의 자격을 가진 사람들은 전부 다 좀 변호사 자격을 주는 게 맞지 않겠냐 이런 것도 사실 취지가. 취지였고 네. 그리고 약간 이제 사법 고시 제도 사법시험 제도를 통해서 이게 연수원 기수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변호사 되고 판사 검사 되고 이후에도 그것에 의해서 완전 너무 이렇게 서열화되어 있는 구조가 되는 그런 것들이 또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많이 되고 법조계에서도 문제 지적이 또 많이 있었고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바꿔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문제의식도 또 있었던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로스쿨을 졸업해야지만 변호사 시험을 칠 수 있다라는 자격에 대해서는 그렇죠. 시험을 치는 자격에 대해서는 문이 좁아진 거긴 한데 그래서 요새 뭐 여러 가지 대안들이 뭐 사회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이제 방통대 로스쿨 도입해야 된다 맞아요. 이런 방통대 것도 로스쿨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나오고 좀 더 로스쿨을 뭐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이제 의견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그렇구나. 네. 그럼 크게 나눠 보면 학교를 간다. 네. 흔히 말하는 로스쿨을 간다. 네. 그리고 3년을 보내고 졸업한 졸업을 후에? 하면 네. 변호사 시험을 칠 수가 있다. 그렇죠. 변호사 시험을 통과해야 변호사 변호사가 자격증이 될 수 나오는- 있다. 그렇죠. 그러면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네. 그다음에 로스쿨은 3년이죠. 네 맞습니다. 3년 그러니까 7년 동안 공부를 해야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음. 시스템이라서 그것도 좀 이제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학원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4년제 어느 정도 이제 그 대학원을 진학할 수 있는 학력이 있어야지만 또 대학원을 진학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다른 대학원 똑같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대학교를 안 가도 이제 사법 시험을 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대학교를 나와야지 이제 대학원을 진학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됐으니까 더 문이 좀 좁아진 게 아니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또 이제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또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뭐 방송통신대라든지 아니면 학점은행제 같은 걸 통해서 뭐 대체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이제 그러면 로스쿨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들어가야죠. 어떻게 네. 들어갈 수 있나요? 이야기 나누기 전에 좀 준비했던 게 로스쿨 제도 잘 모르시는 분과 이제 들어가고 싶으신 분과 조금 준비하시는 분과 뭐 이런 것들 좀 나눠서 준비를 해봤는데 로스쿨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일단 그 리트라는 시험을 쳐야죠. 리트. 네. 그러니까 로스쿨 이제 기본적인 시스템은 대학교를 졸업해서 대학원을 가는 건데 그 대학원을 보통 갈 때 우리가 막 학점 같은 것도 제출하고 학교 가서 시험도 보고 면접도 보잖아요. 네, 그런 시스템이 약간 로스쿨은 수능이랑 조금 비슷해요. 그래서 요거 이제 학토릿이라고 부르는데 학 뭐요? 학토릿. 네. 학토릿. 네, 요즘 학토릿. 사람들은 학토릿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학점 그리고 토익 마지막이 이제 리트. 그, 그래서 줄여서 학토릿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우리 어렸을
때 대학교 진학할 때 내신 점수와 수능 점수 가지고 이제 그 대학교를 진학하는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리트라는 것은 이제 법학 적성 시험이라고 해가지고요. 수능 대학 입시랑 비교한다면 약간 수능 같은 거. 그러니까 얼마큼 이 친구가 로스쿨 와가지고 잘 공부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적성 시험을 치게 하는 거라서 거기에서 고득점을 하면은 또 로스쿨을 가는데 유리한 측면이 있죠. 네, 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학점 토익은 알겠어요. 그 시험 쳐서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은 리트는 어떻게 치는 거예요? 리트는 이제 시험 신청을 해서 수능이랑 또 비슷해요. 시험 신청을 하고 그래서 리트가 보통 여름 말쯤에 시험을 치거든요. 그래서 가가지고 8월 이제 말. 8월 말. 네. 최근에 또 당겨졌다는 얘기도 들어가지고 네. 또 시험을 치고 그러면 또 점수가 나오고. 근데 이제 수능이랑 다른 거는 리트 같은 경우 이제 언어 영역과 추리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언어 영역은 약간 수능 시험 언어 영역이랑 되게 문제가 비슷하고요. 그러니까 지문을 읽고 이해해서 이제 문제 맞는 걸 찍는 약간 거고. 독해력을 보는 거구나.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추리 영역은 그것도 이제 글로만 되어 있긴 한데 약간 IQ 테스트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논리 퀴즈 같은 것들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거는 뭐 만약에 뭐 행정고시나 이런 것들 보셨던 분들은 이제 피셋이라는 또 시험이 있는데 그런 것들 떠올리시면 약간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럼 두 과목만 보는 거예요? 두 과목 봅니다. 개꿀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죄송합니다. 직장인들이 준비하기 아주 좋은 제도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네. 최근에 그런 기사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이 리트가 사실은 네. 그러니까 저 때는 좀 그랬거든요. 이게 준비를 해도 딱히 점수가 엄청 열심히 준비한다고 잘 나오는 시험은 아니다. 왜냐하면 뭔가 본인이 원래 가지고 있는 어떤 소양 같은 것들을 이제 판별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실제 근데 조금 입학해서 성적과 리트 점수를 비교해 봤더니 네. 어느 정도 좀 그 개연성, 관계성이 좀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반드시는 아닌데,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리트 점수가 출발선이- 높은 사람들이 그렇죠. 학교 와서 네, 잘 네. 들었어. 네네네네. 그래서 봤던 것 같아요 그런 기사를. 예, 그래서 전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걸 보고. 예. 그럼 네. 리트는 1년에 한 번인가요? 1년에 한 번 보는 시험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언어는 수능이랑 비슷하고 그럼 네. 두 번째 그 추리 능력 시험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나오나요? 예를 들어서 A 문단이 나오고 B 문단이 나오고 C 문단이 나와요. 그럼 이제 A, B, C를 어떻게 논리적인 순서로 배열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지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언어 영역이랑 비슷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언어 영역은 내가 있는 텍스트를 쭉 읽고 뭐 여기서 뭐 주제 아니면은 이거가 내가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한다면 추리 영역은 조금 더 퀴즈에 가까운 느낌인 거죠. 수능에서 약간 비문학 지문들을 뽑아서 모아놓은 거랑 약간 비슷하잖아요. 리트 네네. 언어 지문이. 그렇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추리 영역은 조금 더 이제 퀴즈 같은 느낌이 많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A, B, C의 관계 논리 순서를 뭐 맞추는 거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빈칸 뚫어놓고 뭐 앞에 있는 내용들을 쭉 읽었을 때 가장 논리적으로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뭐 이런 것도 있고 네 저도 친지 3년이 넘어서 정확히 같이 잘 한 문제 정도 풀어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네. 다음 시간에 한번 풀어볼까요? 좋죠.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네요. 음성만 나가면은 이제 어떻게 막 문제를 같이 이제 읽으면서 이제 네, 되잖아요. 35번 이렇게 쫙 읽으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우리 덕성 검사 같은 거 할 때 IQ 네. 테스트처럼 이렇게 막 도형 나오고 하는 약간 그런 게 추리 논증과 비슷하지 않나요? 비슷하긴 한데 또 도형 문제들은 거의 안 나요. 왜냐면 법학 적성이다 보니까는 이게 뭐 공간지각 능력을 특정하는 그런 거 없어가지고요. 네네 그런 거 좀 많이 안 나오는 편이에요. 사실 제가 리트 언어 지문은 본 적이 있는데 네. 추리 지문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추리 지문 같은 경우도 어떤 것들은 그냥 언어 영역이랑 다를 게 없는 것 같은데라는 느낌을 주는 것도 있기는 해요. 왜냐면 어쨌든 다 텍스트니까 무조건. 네. 그러면 그 리트 준비하는데 보통 얼마의 시간을 들이나요? 보통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저 리트는 근데 아까 저 황변님께서 잠깐 언급하셨지만은 그 이제 저희가 우스개 용어로 리트 첨부설이라고 부르거든요. 리트 첨부. 리트는 하늘에서 내려준 점수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네. 우리는 또 한골 탈퇴하는 용어가 있잖아요. 뼈를 깎는 노력을 하면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제 개인적인 그 견해일 수도 있겠지만 정말 능력을 테스트하는 느낌이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결국 내가 이 언어를 이해하는 능력을 빠르게 체득해야 되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사실은 리트 점수를 많이 끌어올리는 건 쉽지 않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이야기를 듣고 뭐 로스쿨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일단은 내가 로스쿨을 가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무조건 한번 리트를 좀 풀어보고 내가 이런 성향의 시험에 잘 맞는지를 빨리 체크를 해보고 소위 싹수가 있는지 싹수 있는지 확인해보고 싹수가 있는지. 내가 좀 싹수가 없다. 접을 거면 빨리 접어라. 아니. 그럼 그때부터 해야 될 거는 이제 피를 깎는 노력을 해야 된다. 난 또 문제를 접으라는 많이 얘기인 줄 알고. 풀어보는 것도 좋고 피를 본인이 깎아? 필요하다면은 뼈를 깎는 본인이 이제 필요하다면은 뭐 사교육의 힘을 빌리든 아니면 스터디의 힘을 빌리든 뭐든 해서 내가 이 시험을 좀 더
점수를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좀 강구를 해야 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교육도 있어요. 요즘 도 리트 많습니다. 뭐 리트 점수 어떻게 올리냐 말씀하셨는데 다른 사교육과 다르게 사실 로스쿨 입시에 대한 사교육은 되게 한 회사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되게 그 회사를 발언하기 조심스러운데 매땡 아. 땡땡땡땡 아, 메가스터디에서 다 하잖아요. 아이고 네. 아 저희도 뭐 얘기해도 돼요? 원래 이제 그 메가스터디 이런 데서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미디핏 맞습니다. 리시라고 네. 해가지고 그러니까 의전, 치전, 리트, 약전, 네. 리트 이런 걸 다 이제 하는 파이가 있었어요 한때. 네. 한때 이렇게 크게 있었는데 이제 미트디트가 이제 거의 사라지고 피트도 이제 거의 없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파이가 줄고 결국에 이제 큰 회사 하나밖에 안 남은 거죠. 맞습니다. 네. 그 리트만 남아가지고 네, 거기에 전문대학원 시장이 그쵸. 입시를 준비하시는 입장에서는 뭐라도 이제 붙잡아야지 희망을 이제 놓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것 왜냐면 정보 싸움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참고를 기억해줬다가 검색해 보시는 것도 좀 유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리트를 점수를 올리는 거. 어차피 관심 있으신 분들은 리트 그냥 그 초록창이나 구글에 치면은 그쵸. 많이 나옵니다. 무조건 메가가 떠요. 저는 스터디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준비할 때. 네, 스터디로 했었던 거. 우리 때 저는 비교적 초기였어서 그때 학원이 있긴 있었어요. 있긴 있었고 있었는데 약간 뭐 저도 준비를 근데 오래 하지는 못했어가지고 스터디를 하면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지금은 아마 문제는- 이제 회차가 좀 쌓여가지고 네, 이번이 한 맞아요. 10회 맞습니다. 아, 그쯤 이제 12기가 들어오니까요. 예. 기출 문제도 엄청 많이 기출 문제가 쌓였고. 쌓여서 이게 기출 문제가 쌓이면 학원들에서도 준비하기가 쉬워지잖아요. 이제 출제 경향 같은 게. 저는 집에서 그냥 인강 보면서 했던 것 같아요. 전 집에서 그랬어요. 저도 인강도 봤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게 준비해야죠. 네, 리트 점수 올리려면 뭐라도 해야죠. 그리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트 첨부서에 맞긴 하는데 그래도 본인이 갖고 있는 리트 점수가 얼마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노력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하다 보면은 막 수의 차를 풀어보면요 대충 나의 점수가 이렇게 살짝 고정이 되는 느낌도 있거든요. 근데 그럼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그러면 나의 실력을 좀 체크할 수 있는 거죠. 아. 내가 대충 100 몇 정도 되는 정도의 점수가 쭉 꾸준히 나온다. 그 만점이 몇 점이에요? 만점이 200점 만점인데요. 네. 이게 수능 제가 계속 수능 하는데 정말 상대? 비슷한 게 상대평가기 아. 때문에 표준 점수로 나옵니다. 그래서 100점이 그 평균이고 평균이에요? 네. 아. 그래서 요게 이제 그 표준 점수로 돼서 한 130점, 40점 되면 이게 굉장히 고득점이다. 네. 그리고 서울 소재 상위권을 가려면은 한 전국에 로스쿨이 25개가 네, 있죠. 25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수도권에 몇 개가 있어요? 대충 한 반 정도 있나요? 반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중간에는 수도권을 분위기가 가려면 뭐 몇 점 정도 나와요? 그래도 한 10에서 20 이상은 좀 올라가야지 조금 안정적으로. 예. 그러니까 130이 엄청 고득점인데 그러면 꽤 리트를 잘 봐야 되겠네. 리트를 좀 많이 잘 봐야지 이제 입시에 유리하죠. 그래서 학점 아까 말씀드렸던 학토리시라고 했는데 토익도 점점 많이 보고 토익에도 웬만큼이면 다 이제 900점이 많이 넘고 그리고 로스쿨이 10년이 지나면서 옛날에는 이제 처음 도입된 제도니까 많이들 망설였는데 지금은 사법고시도 사라졌기 때문에 법조인을 꿈꾸는 사람들은 다 사법고시 로스쿨을 이제 완전 없어졌나요? 네 완전 없었습니다. 작년까지 같이 봤었나요? 네 사법고시? 작년인가 재작년까지가 아마 마지막이었고 아. 이제는 사라졌기 때문에 그게 아마 연수원도 이제 끝난 연수원도 거 지금 끝났던 거 많기 때문에 지금은 학점도 많이들 준비를 해서 오세요. 네. 애초에 대학교 들어갈 때부터 네. 남들 대학교 들어가서 이제 세터 가고 술 먹고 놀 때 네. 자기는 이제 로스쿨 갈 생각으로 1학년 때부터 준비를 하고. 학점을 챙기시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내가 졸업을 한 상태라면은 뒤집을 수 있는 어떤 마지막 카드는 사실 리트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리트는 내가 그때 시험 잘 보면 되는 거니까. 학토 리 중에 학점은 어쩔 수 없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미 지나갔다. 네가 술 먹은 네 인생은 네. 네가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리고 학토 리 중에 토는 다들 거의 잘 만점이니까 보고, 차이가 안 네. 나고 결국에 뒤늦게 준비할 수 있는 건 리트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 네. 네. 학점도 옛날에는 한 3점 후반대가 되면은 되게 높은 점수라고 했었는데 최근에는 3점 후반대면 이제 불리하지 않은 점수가 될 정도로 학점의 어떤 인플레이션도 많이 생긴 상황이 됐습니다. 맞아. 네. 요즘에 대학교에서 교수님들이 클레임을 많이 받는데요. 자기 점대학원 가거나 아니면 취직해야 되는데 그렇죠. 점수 이렇게 주면 안 된다 그러면서 뭐지 어떤 학교랑 학과에서는 정책적으로 그러니까 원래 저희 A랑 B랑 그다음에 CD 합한 거를 3대 4대 3으로 주게 돼 있거든요. 원래 학교에서. 그러니까 A를 뭐 뿔 제로만 있는 뭐 학교도 있고 뭐 뿔 제로 마가 있는 학교가 있는데 다양하죠. 어쨌든 합해서 30% B 때 40% 이렇게 주게 돼 있는데 그거를 다들 막
높여서 주려고 음. 하니까 막 높여서 주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다 하도 그렇게 주니까 그 시스템상에서 막아놓는 학교도 있고 그게 비율이 안 맞으면은 안 되니까. 승인이 안 되게 그러면은 그렇게 학토릿을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지원을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로스쿨을? 지원을 하고 준비하고 그 다음에 1부 마치기 전에 다음 2부 얘기할 거는 이제 자기소개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자기소개 또 요새 워낙에 뭐 또 대학교 입시도 시끌시끌하잖아요. 뭐 수시, 뭐 학종 이런 여기도 많이 나오는데 좀 결은 다르지만은 이제 로스쿨 입시도 학토릿, 그러니까 정량 점수라고 하는 양이 나오는 그리고 플러스 정성 점수.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런 약간 그런 점수로 평가되지 않는 자기소개서 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간은 정량적인 평가 부분. 학토릿 네. 아, 하나 학토릿. 배우네요. 학토릿. 네. 학토릿. 그리고 2부에서는 2부에서는 귀엽다 뭔가. 학토릿. 자기소개서와 햄토리 이제 같아. 어떤 정성 네, 그럼 2부에서는 정성 평가에 대한 얘기들을 나눠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상쾌. 어제도 이제 어느 분이 이직하셔가지고 이제 환송회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알바할 분이 이렇게 오더니 혹시 다들 변호사님이시냐고 다들 로스쿨 준비하고 있는 중이라고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유쾌, 상쾌, 통쾌한 쾌변호사와 함께하는 시원한 법률 나들이. 자, 오늘도 기분 좋게 쾌변과 함께 가볼까요? 한 주가 지난 거예요? 아, 유쾌, 상쾌. 통쾌 개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깔끔했어요. 생각보다 깔끔. 타이밍이 좋게 되게 잘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이거 저는 사실 표정을 봤거든요. 진짜 표정이- 상쾌했어. 진짜 보셨죠? 표정 보셨죠? 두 번째 날 되니까 조금 더 자연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이제 한번 변호사님 연기해 보시는 게 어때요? 연기요? 약간 네? 메소드야. 되게 감정이입을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상쾌하는데 난 상쾌하다. 이렇게 되게 세뇌하고 계신 듯한 그런 느낌이잖아요. 한 일주일 지나니까 좀 더 익숙해진 것 같아요. 네. 네. 다행이다. 아, 네. 다행이다. 네, 일주일이 지났지만 저희는 다 같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아, 네, 잘 지냈습니다. 아, 요즘 일주일- 날씨가 너무 추워져가지고. 네, 많이 추워진 것 같아요. 오늘도 막 두꺼운 패딩 입고 와가지고. 그죠. 네. 아 근데 너무 추워요. 진짜 많이 미친 것 같아요. 추워졌어요. 네. 아니, 다들 그건 하셨어요? 예방 접종? 아니요, 독감. 아, 왜 안 하셨어요? 아 근데 예방 접종은 맞으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아니 작년에 독감을 걸려가지고 음. 진짜 고생했거든요. 일주일간. 그러셨던 것 같다. 저희 방송 때도 아마 얘기했었어요. 독감이 걸리면 좋은 게 뭔지 알아요? 뭐요? 병가를 낸다? 나 일주일 병가였어요. 아, 저는 제가 아파도 병가를 낼 수 없는 회사에 다니기 때문에 아이고. 네, 저는 제가 하루도 쉴 수 없는 회사에 다니고 있어서 아. 네, 독감에 걸리면요 그해 겨울에는 더 이상 독감에 안 걸려요. 아 그게 왜냐면 몸에 항체가 생기기 때문에 근데 이미 걸려서 아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행복한 거죠. 너무 긍정적인 생각에서 깜짝 놀랐어요. 아 근데 진짜 아프더라고요. 나 깜짝 놀라서. 이게 근육통이 오잖아요. 딴 몸이 거보다. 막 때리는 것처럼 아, 아파요. 그게 그 신종플루 계열이 이미 약간 퍼졌나 봐요. 예전에는 독감 걸려도 근육통이 심하지 않았는데 원래 신종플루 그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가 근육통 막 이런 거 있는데 이게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근데 뭔가 약간 독감에 걸리면 이제 무조건 근육통부터 오는 것 같아요. 늙어서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요즘에는 독감 걸리면 타미플루 드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타미플루가 되게 약이 홍보가 많이 돼가지고 네, 예방 접종은 네, 맞으시는 게 나 좋죠. 빨리 해야겠다. 황관이 지금 혼자서 뭐 독감까지 건강에 네. 부쩍 관심이 생기셔가지고 네, 그러네. 그게 아니라 애들이 두려워서 아. 꼬마들이 두려워가지고. 예. 격리 당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애 키우는 집에서 감기 걸리면 격리를 당한다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아닙니다. 통쾌하게 웃으시는데. 나 상상하면서 좀 행복했어. 아, 저희 지켜드려야 되니까 네네네. 빨리 오늘 주제로 넘어갈까요? 네. 그러시죠. 네네. 저희 1부 때 로스쿨이란 뭔가 학토릿, 네. 우리가- 로스쿨 입시의 기본이 뭔지에 그죠? 대해서 학토릿, 얘기가 나왔죠. 학점, 네. 토익, 그다음에 리트. 리트. 그리고 학점 토익은 이미 정해진 거니까 뭐 어쩔 수 없다면 우리는 리트를 리트에 잘 봐야 한다. 잘 봐야 된다. 네, 맞습니다. 근데 리트는 첨부설이. 청설인데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한골 탈퇴. 그렇죠. 한골 탈퇴를 해야 뼈를 까는 된다. 노력을 하면은 올릴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네.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리트 점수는 결국 그러니까 자기가 평소에 그러니까 뭐 사실 초등학교 중학교 때 책을 얼마나 많이 읽었냐 네. 이걸로 점수가 결정이 되는데 그 유리하죠.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결정이 되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할까 올리긴 올려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렇죠. 열심히 학원 다니고 열심히 인강 듣고 해라. 네. 혼자 열심히 스터디도 많이 하고. 그쵸. 네, 그쵸. 맞습니다. 그러니까 초록창에 쳐봐라. 쳐봐라. 로스쿨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무슨 얘기 하나요?
오늘은 이제 2부에서는 조금 더 이제 실질적인 이야기들을 나눠보려고 실질적 해요. 입시 얘기를 해서 입시. 저희가 그때 1부 마무리할 때 얘기했지만은 이제 정량 평가가 1부에서 얘기했다면은 이제 정성 평가라고 하여 자기소개서 네. 뭐 여러 가지 그런 요소들 그리고 그런 요소들이 어떤 Q&A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제가 지난 8월에 공동 입시 설명회라는 거를 이제 갔다 왔었는데요. 네. 공동 입시 로스쿨에 관한. 맞습니다. 그래서 오. 잠깐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은 로스쿨 공동 입시 설명회는 이제 25개 로스쿨에서 다 같이 와서 이번에는 한양대 한양대 이제 체육관에서 열렸었거든요. 그럼 25개 로스쿨들이 마치 시장처럼 부스를 쫙 차려가지고 이제 상담을 해주는 거죠. 우리 학교 와라. 우리 학교 와라. 그리고 본인의 어떤 그런 평가 스펙 요소들이라고 하죠. 뭐 학점 토익리트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렸던 자기소개서라든지 혹은 내가 어떤 경력상에 쓸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소위 말하는 비교과 항목들. 그렇습니다. 그쵸. 예, 그 항목들을 이렇게 쭉 써가지고 상담을 받는 거죠. 제가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상담도 해주고 뭐 이렇게 기념품도 주고 이런 것들을 제가 다녀왔어요. 저는 졸업생. 근데 그런데 가면은 네. 진짜로 딱 봤을 때 스펙이 좋은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봤을 때 이렇게 점점점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당연히 있죠. 예. 그런 분들께 뭐라고 해주시나요? 솔직하게 그러니까 최대한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오해가 있는데, 그러니까 나쁜 표현이긴 한데 원서팔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원서 접수 비용이 사실은 꽤 비싼 편이고 얼마죠? 한 뭐 10만 원대 몇십만 원대 요 정도를 왔다 갔다. 왜냐면 국립대는 할인대가 다르긴 하지만 조금씩 이렇게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지원자를 경험했기 때문에 공감은 갑니다. 그래서 지원자 입장에서는 정말 내가 될 수 있을 때만 지원하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분명히 내가 봤을 때 점수가 낮은데 자꾸 넣으라고 하니 의심을 하기도 하는데요. 학교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게 이 친구가 아예 안 쓰면은 가능성 0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저번 주도 그랬지만 자꾸 대학교 입시 얘기랑 비교를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빵꾸 뚫린다는 표현을 하죠. 아 그렇죠. 네. 미달. 죄송합니다. 미달이라는 표현이 빵꾸 난다는 표현 하죠. 국제 용어입니다. 빵꾸. 저희가 학교 입장에서 빵꾸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배제시킬 수가 없으니까 안내를 이렇게 드리는 거죠. 학교 입장에서는 빵꾸 나면 안 되니까. 아니요, 반대로 이제 빵꾸 해가지고 네가 될 수도 있는데 괜히 지원하지 못하겠다 했다가 어떨지 모르니까. 근데 말은 이렇게 드리지만은 사실 정말 이제 딱 봐도 그런 스펙 요소들이 많이 떨어지시는 분들 오세요. 희망을 갖고 오세요. 혹시라도 될까요? 그러면 이제 말씀드리죠. 많이 어렵다. 그리고 그리고 요새는 많은 학교들이 그런 정량 점수, 학토릿은 합격자들의 최저점과 최고점 이런 것들을 많이 공개를 해요. 네, 많이 공개를 하고 심지어 나눠주는 브로셔 표에 적어놔요. 그렇게 학교들마다 그것들을 아예 공지사에 떠올리는 학교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미 사실은 정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그걸 다 체크해서 오세요. 그리고 커뮤니티들에 보면은 합격자 발표가 나면은 사람들이 그걸 올리더라고요. 자기의 학토리 점수를 맞습니다. 해서 네. 뭐 나는 학점 몇 점, 그 영어 점수 몇 점, 리트 몇 점 하고 그 뒤에 뭐 정성 자기가 특별한 게 있으면 뭐 정성 없음, 뭐 비교과 없음, 맞습니다. 있음 써서 뒤에 합, 불 이렇게 해서 스펙을 쫙 올리더라고요. 사람들이. 맞아요. 근데 제 생각에 커뮤니티보다 이런 데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커뮤니티는 약간 훌리들이 있어요. 훌리가 훌리, 네. 제가 너무 전문 용어를 전문 용어입니다. 네, 훌리. 훌리.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선동 조작질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네, 맞습니다. 네, 괜찮은 용어네요. 선동. 그 사람들은 왜 거기서 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에 자기가 입시를 할 자기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내가 이제 대학교 3학년인데 대학교 이제 3학년이고 내년에 그러니까 졸업 예정자도 시험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년에 입시할 건데 여기 뭔가 이게 학교 그러니까 안 몰렸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거짓으로 스펙을 되게 세게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불합격이라고 쓰고. 그쵸. 그러면 사람들이 겁먹어서 지원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소위 말하는 이제 빵꾸가 나는 거죠. 그리고 뭔가 좀 이제 애매한 학교들은 되게 잘 붙는 것처럼 써놓으면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많이 몰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되게 좋네요. 공동 설명회. 네, 그거를 많이들 관심 많으시는 분들 아시니까 많이 오고요. 못 오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그래도 시간이 되면은 웬만하면 오시면은 많은 정보를 얻어 가실 수가 있죠. 거기서. 예. 대학교 입시는 사실 입시하는 사람들이 미성년자 저, 네. 그러니까 물론 뭐 민증은 나오지만 미성년자들이니까 부모님들이 와서 듣는 게 이해가 가는데 리트 설명회도 부모님들 많죠. 부모님 많이 오시냐에 대한 질문도 적지만 없진 않아요. 없진 않아요. 그래요? 없진 않고 저는 약간 이런 것들이 좀 안타깝기도 했는데 최근에 또 사회적 용어로 헬리콥터 맘이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예, 예. 어머니 오셨어요. 많이는 없어요. 확실히 입시 설명회 때보다는 많이 없는데 어머니가 딱 오셔가지고 이제 딱 앉으시더니
가명 걸어 쓰시더라고 자기 아들 이름을. 아. 딱 하더니 어때요? 저기 얘기를 하세요. 뭐 우리 학교 아들이 땡땡땡인데 이제 땡땡땡보다 조금 이제 어머니 입장에서는 또 입시 서열이 낮은 학교에 내가 로스쿨에 이렇게 설명 온 거죠. 그래서 막 우리 학교는 땡땡땡인데 내가 네모네모 대해서 이렇게 한다. 근데 우리 애가 공부를 잘하는 애인데 계속 저한테 학교 가시는 거예요. 우리 애가 머리는 좋은데 네. 학교 갈때 어. 안 좋아가지고 애가 이렇게 한에서 하셔가지고 뭐 이렇게 저런 얘기 하다가 이제 어머니 이렇게 카운슬링을 했죠. 어머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뭐 아드님 해서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자꾸 이제 뭐 우리 아들이 그 땡땡대를 갔어야 되는 뭐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응원해달라고 아드님. 이제 아드님이 뭘 하든 어느 대학을 들어가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드님 있는 그대로 응원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 드리면서 근데 이제 그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아니 아드님이 직접 안 오시고 어머니께서 오셨나. 근데 이제 뭐 아들이 바빠서 못 왔다고 하긴 하는데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 주변에 부모님들한테 다 물어봤는데 땡땡이 엄마는 왜 거기 안 갔냐고. 엄마들 다 죄다 로스쿨 입시 설명해가지고 다 그거 한다 하면서 막 불안 초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뒤 돌려보시라고 지금 어머니 언제 보셨냐고. 그래서 약간 그런 광경들이 없지는 않아요. 네, 아직도. 왜냐면 사실 어머님은 이제 고3 수험생 부모님 역할을 2번 하시는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사실은 로스쿨 입시에서도 로스쿨 입시라면 20대 중후반에 자녀들을 가진 부모님이시고 본인들도 20대 중후반일 텐데도 그런 광경들이 많지는 않지만 아직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좀 이렇게 열을 올리면서 얘기를 하냐면은 오히려 옛날에는 안 그랬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냥 정말 그냥 성인이 취직하는 느낌으로 로스쿨 많이 갔는데 최근에는 이제 로스쿨 경쟁이 과열되고 뭐 취직이 어렵고 아까 말했던 헬리콥터 맘 같은 문제들이 계속 존재하고 있고 요즘 그 입시 연령이 계속 어려지잖아요. 어려지고 그러니까 있죠. 요즘에는 맞습니다. 남자들도 아예 법무관 갈 생각으로 군대 안 가고. 군대 안 가고 로스쿨 입시 준비해서 그러니까 뭐 예전에는 이제 뭐 여성분들은 이제 군대가 해결되니까 뭐 20대 중반이 많고 남자들은 군대 갔다 와서 졸업하면 중후반 되니까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다 어려져서 남자건 여자건 다 이렇게 20대 중반 좀 많죠. 중반 네, 맞아요. 초반도 좀 있고. 맞습니다. 그래서 네네.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 생활을 하고 내가 대학교 졸업하고 성인 되어서 그런 나의 다양성을 가지고 법학을 공부한 다음에 변호인이 되어라는 취지인데 어떻게 보면 입시가 이제 아까 7년이 돼 버리는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런 좀 안타까움이 있을 때도 있죠. 네. 그러니까 패널들, 설명해주는 그 부스에 앉아 있는 분들이 졸업생도 오고 재학생도 오고 교수님도 오고 학교마다 달라요. 보통 학생분들은 아무래도 교수님 많이 선호하고 왜냐하면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나의 정량은 어느 정도 대충 예측을 하고 와요. 공개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정말 여기서 듣고 싶은 거는 그 몇 점의 조그마한 차이. 요 100명이 지원했는데 100명 중에서 내가 그 50명이 들 수 있을까 아닐까요? 요거를 알고 싶어서 오신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결국 정성평가를 하시는 교수님들한테 많이 조언을 받고 싶어 하시죠. 지원자분들은. 저도 그만 이해하고 그래서 저한테 상담받고 저희 교수님 앞에 줄 서서 있고 막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상처받았구나. 아니요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교수가 되겠어. 아닙니다. 부럽더라고요. 어쨌든 근데 이제 그런 것들 이제 감안하셔서 이제 들으시면 된다. 그리고 오히려 최신 입시 경향 같은 경우는 재학생분들이 많이 아시는 것도 있고, 근데 그런 경우는 보통 선배들한테 물어보지 공동 입시 설명회까지 와서 물어보는 경우는 많이 없거든요. 예. 그런 것도 오실 때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 알겠습니다. 설명회는 네, 8월 말에 열립니다. 8월 말. 8월 20일 말에 열려가지고요. 그러면 네. 시험 볼 때랑 비슷한 거네요. 리트 시험이 끝나고 나옵니다. 점수 나오면 리트러스 그렇죠. 나오면 네. 아, 마치 그렇구나. 대학교 때 그 수능 끝나면은 수능 입시 설명회에서 부스 차려가지고 뭐 학교들 난립하듯이 네, 그런 거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아까 그 학벌 얘기가 나왔는데 네네. 그 학벌이 중요한가요? 입시. 요게 되게 민감한 주제예요. 과연 로스쿨은 학벌을 많이 보느냐? 모든 로스쿨에서는 다 얘기를 공식적으로는 학벌을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입시 결과를 보면 누가 봐도 이제 학벌을 보는 것 같은 결과가. 그러니까 이제 너무나 이제 어떤 합리적인 의심이 가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긴 하는데 옛날에 모 학교에서 성실도 점수라고 해가지고 학벌을 반영하는 듯한 그런 표 같은 게 좀 공개가 돼가지고 논란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가 좀 민감하죠. 사실 저는 좀 문제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뭐 사실 저도 그 덕을 봐서 로스쿨을 운 좋게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뭐 제 얼굴에 침 뱉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뭐 맞는 건 맞는 거고 틀린 건 틀린 거니까 그런 경향성이 없진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히려 어떤 학벌에 대한 어떤 컴플렉스가 있건 혹은 내가 지원하기 힘들어라고 하는 친구분들은 아예 그냥 꿈도 좀 못 꾸는 케이스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러니까 리트를 네. 아무리 잘 봐도
힘들다. 근데 리트를 너무 잘 보면 사실은 또 아. 뚫을 수가 있죠. 뭐 130, 네. 140 맞으면 그 정도 되면 또 이제 그거 맞는 학교로 갈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입시도 그렇잖아요. 경향성이 있으면은 그 점수대 애들이 그 같은 학교를 쓰잖아요. 그러면 내가 비슷한 점수대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런 학부 학벌이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정성평가에 반영이 안 되나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 없지만은 그냥 결과들을 보면은 이제 좀 이제 소위 말하는 좋은 학벌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이제 로스쿨을 많이 근데 이거 반대 의견도 있어요. 그런 학교 친구들이 시험을 잘 본다라는 야, 걔네들이 그냥 리트를 걔네들이 잘 똑똑하니까 보아서. 리트를 잘 본다라는 반론도 있긴 합니다. 네네. 그럼 나이는요? 나이도 점점 그것도 이제 공식적으로는 모든 로스쿨들이 나이를 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나이 보는 건 아마 국가인권위 요즘 다 법에 따라서 블라인드 아닌가요? 네, 그것도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아. 모르겠다는 게 뭐냐면 그 각각 학교 저도 이번에 공동 입시 설명회를 가면서 저희 학교의 입시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이제 들은 게 있는데 아주 구체적인 기준들은요. 교수님들끼리도 서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해에 우리가 애들을 이렇게 뽑자라는 어떤 그 단이 꾸려지고 그거 평가되는 참가하는 교수님이 생기면은 그 사람들 말고는 다 이제 이렇게 비공개를 하고 조심하고 저희한테도 입시 설명회를 위한 안내지만 딱 주시고 다른 것들 정보 안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리고 자기 그 평가에 안 들어갈 수 있는 교수님은 본인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럼 나이는 나이는 하지만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자면 결과들이 점점 낮아지는 추세가 있죠. 그리고 그것도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말한 것처럼 그냥 지원자들이 어려져서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첫 번째는 그게 있고 사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조금 소위 말하는 좀 이제 상위권 로스쿨에서들은 조금 이제 어린 친구들 좀 상대적으로 많이 가는 편이고요. 또 다른 좀 입시 경쟁이 조금 이렇게 치열하지 않는 곳 같은 경우는 또 상대적으로 나이가 굉장히 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나이가 어리기만 해야지 로스쿨을 간다는 것도 일종의 좀 이렇게 편중된 정보인데요. 딴 로스쿨들은 막 30대, 40대 막 이런 경우도 되게 많고요. 로스쿨도 수시랑 정시가 있나요? 수시가 없어요. 정시만 있습니다. 아, 정시만 정시라고 있어요? 표현해다 그 입시 하나밖에 없습니다. 리트 봐서 들어가는. 네. 그러니까 리트 봐서 들어가는데 그 전형 중에 네. 리트 점수가 중요한 전형이 있고 리트 점수가 안 중요한 전형이 있잖아요. 전형이 따로 두 개로 갈라지지 않는 네, 그럼- 하나로만. 네. 모든 사람이 다 정시로 들어가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그런 거 대신에- 있잖아요. 그 뭐 지역 커터 같은 거 있지 않나요? 그 사회적 균형 커터는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뭐 지역에 있는 로스쿨들은 지역 출신들을 많이 뽑고 뭐 이런 거 있다고 들었는데. 아 맞습니다. 그것도 있어요. 지역 커터도 있고 또 학부 커터도 있고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우리 학교 출신 애들은 자교 출신을 자교는 몇 제한하는 명까지 뽑는다. 네 제한하고. 특히 뭐 서울대가 그런 거 제한 좀 많이 하고. 네 서울대가 제한을 이제 100명까지만 뽑기로 제한하고 있고 정원이 몇 명이에요? 150명이요. 아 그럼 네. 3분의 2. 네 그러면 이제 서울대 로스쿨은 보통 많은 경우에 100명이 다 이제 서울대 자교 출신들이 가시고 나머지가 50명이 이제 이런 데이터도 사실 다 공개가 돼요. 네, 입시 결과 이런 것들도 뭐 학과별로 이런 걸로 다 공개가 돼가지고 서울대가 좀 약간 지금은 이제 국립이 아니지만 독립범이지만 서울대가 특히 그런 커터 같은 거에 되게 잘 지키고 되게 민감하고 네, 상대적으로 연대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되게 자유롭고 연대가 자기 출신들 잘 챙기기로 약간 유명하고 약간 그래가지고. 근데 이거는 약간 각 학교의 입시 요강을 다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개별적으로 너무 맞아요. 달라요. 워낙 케바케. 네, 이게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학점, 토익, 뭐 리트 이것도 그 반영하는 비율도 학교마다도 다 너무 다르고 맞아요. 각 학교에 그걸 좀 보셔야 돼요. 자기소개서는 어떻게? 자기소개서 정성평가라는 게 애매한 것 같아요. 이것도 아까 이제 김 변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학교마다 반영하는 비율이 다 다르고 그래서 잘 봐야 되고 그래서 전략적으로 내가 정량 점수가 부족하면 자기소개서 좀 많이 보는 학교를 지원할 수도 있고 자기소개서 그러니까 내가 정량 점수가 좋은데 자기소개서 쓸 게 별로 없다 하면은 정량을 좀 많이 보는 학교를 그 비율이 공개가 되나요? 공개 다 됩니다. 네, 그 입시 정보할 때 다 돼서요. 요강에 다 나오죠. 네, 뭐, 아 그러면 입시 설명회를 가서 그 요강들만 받아와도 도움이 되겠네요. 도움이 되죠. 근데 보통 그런 인터넷에 있으니까는 이제 그걸로만 퉁치는 친구들은 뭐 굳이 안 가도 된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평가하냐는 솔직히 다 비공개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수님들조차도 본인이 그 해에 그 입시를 들어가지 않으면 본인들도 모르시는 경우도 있고 철저하게 비밀이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냥 뭐 선배로서 내지는 뭐 입시 설명회 갔던 입장으로서는 자기소개서는 가장 설득력 있게 쓰는 게 가장 그냥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게 사실 소설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내가 뭐 감정. 자소설이라고 하네요. 자소설. 자소설이죠. 자소설인데 이제 그게 어떤 감성을 건드리는 소설은 아니니까 내가 여기서 얼마큼 탁월하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차별성 있는 인재다라는 것을 잘 설득력 있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한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자소서들을 보면은 꼭 있는 거 아닌데 어느 자소서에는 단점 쓰는 칸이 있어요. 많아요. 요새 많이 단점, 있어요. 네.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진짜로 단점을 쓰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맞습니다. 단점을 쓰는 칸에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제가 관심 있는 거는 좀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는데 그걸 그렇게 쓰시면 안 되고 예전에는 제가 하고 싶은 거에만 관심을 두는 경향이 있었는데 뭐 요즘에는 뭐 이렇게 한다거나 대신에 개선했다. 개선했다. 아니면 제가 하고 싶은 거는 특히나 깊이 파고들어서 뭔가 성과를 이뤄냈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그러니까 꼭 고직원들은 단점을 쓰시면 안 돼요. 아 맞습니다. 고직원들 단점을 쓰는 사람들이 맞아요. 진짜 있어요. 네. 요새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저는 자소서를 만약에 쓸 때 제 단점을 쓰긴 써요. 그 대신에 좀 어떻게 그 개선했는지. 애매한 단점을 써. 아, 저는 이렇게 써요. 이렇게 단점인데 사실 이게 이런 측면이다. 저는 제가 너무 예뻐서 단점이에요. 통쾌. 아, 내가 아니라고 못하겠네. 제가 너무 알겠습니다. 예뻐서 주변 친구들 공부를 못해요. 그리고 또 근데 그것도 있지 않아요? 어떤 거요? 그 자소서를 구성하는 자소설? 본심이 나오셨는군요. 그 주제를 네. 뭔가를 하나를 큰 줄기를 잡는데 네네 맞습니다. 왜 로스쿨 학교마다 중점되는 분야가 네네. 공식적으로 맞아, 있잖아요. 맞아. 사실은 맞아. 아니긴 내세우는 하지만 분야가 있어요. 그거 위주로 조금 쓰고 그러지 않나요? 그걸 위주로 많이 쓰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것도 제 견해라서 정답은 아니지만은 별로 그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내가 100 정도의 역량을 낼 수 있는 소재가 있으면 뭐 50밖에 못 쓰는데 이게 학교의 어떤 주제랑 맞아. 그건 저는 그냥 100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아. 예, 예, 예. 그리고 교수님도 그렇게 크게 안 저기하시고, 그리고 교수님들도 대충 이제 친구들이 어떤 걸 쓸지 대충 아세요. 왜냐면은 대학교만 졸업하고 왔기 때문에 어떤 그렇게 큰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있기 어렵거든요. 그쵸, 근데 그쵸. 그것도 없는데 뭐 그거를 뭐 학교의 특화별로 맞춰가지고 경험을 쌓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정말 자기를 잘 드러낼 수 있는 큰 줄기를.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걸 들으시는 로스쿨 입시생들이 계시다면은 저는 입시 설명회 올 때도 많이 얘기했는데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요새 대학교 입시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좀 이렇게 자기소개서를 쓸 때 정말 자기의 어떤 인생이나 어떤 하나의 큰 스토리를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 필요하죠. 그럼 여러 가지 글감들을 자기 인생에서 많이 찾아야 되고 동아리 활동이 됐든 법학 활동이 됐든 이런 것들을 좀 찾을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면 그런 고민이 없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그냥 나 입시만 7년째 이신 분들은 공부만 열심히 하고 그런 고민들이 없이 저 취직이랑 여러 가지 중에 하나냐 로스쿨 왔어요.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을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건 어쩔 수 없는 사회적 구조긴 한데 그래도 내가 합격률 높이려면 한번 내 인생을 고민할 필요는 있겠다 정도입니다. 네. 그러면 뭐 학원 다니고 뭐 첨삭 받고 이런 게 도움이 되나요? 아이고 또 예민한 얘긴데. 아 첨삭 자소 첨삭 해주나요? 로스쿨 생들 있잖아요. 로스쿨 재학생들의 쏠쏠한 아르바이트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학원이랑 자소 맞습니다. 예 맞아요. 예, 말씀해주신 대로 그러니까 저는 꼭 학원을 이용하라는 걸 떠나서 그거 이제 본인 선택이긴 하지만 최대한 많은 첨삭을 받아보는 건 좀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교수님들의 첨삭을 받아보는 게 제일 좋긴 하겠지만 자기소개서라는 게 결국에는 누가 읽을지 모르는 글에 대해서 내가 얼마큼 나를 설득력 있게 어필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누가 됐든 제3자한테 내 자기소개서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많은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은 저도 놀랐던 게 뭐냐면 저는 좀 많이 보여주는 편이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그러니까 난 자신 케이스에 있으니까. 그렇죠. 뭐 제 스토리는 뭐 실제로 자기소개서나 뭔가 지원서를 되게 잘 쓰는 능력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오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언변 능력이 되게 좋으시네요. 맞아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저희는 할 만큼 했습니다. 제3자한테 보여주는 게 그렇게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얘기하는 게 여기 김 변님, 또 황 변님 이렇게 공두리님은 다 동감하시는데 의외로 생각보다 자기소개서 안 보여주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부끄러워하고 부끄러워서. 내밀한 얘기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 약간 맞아 좀 그래. 아 내가 짠해서 썼는데 맞아. 내가 써도 이거 이상한 거야. 오글오글 하잖아요. 부끄럽잖아. 내가 소설을 써놨는데. 그런 케이스일수록 더 보여주는 게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오히려 자신 있는 그래야- 사람은 그냥 뭐 알아서 해라 할 텐데 이거 좀 너무 소설 같다. 약간 이런 네. 평가 약간 피드백도 티나는 받을 거. 수 있고. 자기소개서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길게 얘기했던 게 생각보다 자기소개서의 영향이 좀 커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1부에서 저번 주에 1부에서 다뤘던 거는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럼 결국에 거기서 뒤집을 수 있는 게 자기소개서나 면접 같은 건데 네. 그게 생각보다 뒤집을 만큼 또 요소를 영향을 끼친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꼭 잘 챙겼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새는 법학 적성이래 가지고 뭔가 이렇게 법학 스펙이라고 해가지고 법학 과목을 미리 듣고 온 친구들 아니면 동아리 활동을 해도 법학이랑 관련된 활동을 찾는 친구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물론 그게 입시에 결정적 영향을 주지 않지만 저희 이번에 공개된 이거는 뭐 말을 하라고 하셨으니까 성균관대에서 또 이번에 입시 설명할 때 그런 것들이 있으면 어쨌든 가점은 된다라고
예, 라고 얘기할 정도. 그러니까 그게 안 뭐 하는 거보단 낫다. 그렇죠. 음. 예, 그러니까 좀 내가 아직 학교를 다니고 있는 와중인데 내가 좀 어려서부터 로스쿨 준비하고 싶다 한다면은 본인 로스쿨 관심이 있으니까 법 관련된 어떤 과목들, 뭐 활동들 같은 거를 한번 찾아보면서 준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자기소개서 얘기 많이 들어봤고요. 그쵸? 네네. 너무 알찬 시간이었어요. 진짜로. 아유, 네. 근데 더 얘기해야 될 것 같아 제 생각에는 면접 얘기도 우리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면접 면접 얘기도 해야 되고 면접이 또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제 로스쿨 들어가고 네. 나서도 그죠? 네네네. 그 이제 생활 3년간 맞아요. 또 해야 그렇죠. 되는 얘기죠. 네. 그거를 우리 3부에 또 다음 주까지 기다려야 되겠네요. 또 나오셔야 돼요. 참. 죄송합니다. 너무 경박스럽네요. 되게 거침없이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센터장님 너무 싫어요. 그래서 생각 좀 하고 얘기하라고. 뇌가 혀에 달려 있는 거야. 내가 혀에 달려. 유쾌, 상쾌, 통쾌한 쾌변호사와 함께하는 시원한 법률 나들이. 자, 오늘도 기분 좋게 쾌변과 함께 가볼까요? 육회 상쾌. 함께. 안녕하세요, 캐변호사. 안녕하세요. 힘드신 거 아니죠? 이거 내 멘트인데? 이거 멘트 욕심까지. 아니 죄송합니다. 왜냐면 육회상쾌 통계하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제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티키타카를 하고 계신 분은 또 손님 변호사 오셨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네, 네. 정말 꼭 오고 싶었는데 네. 이렇게 계속 초대해 와요, 주셔서 계속. 감사합니다. 그만큼 지금 로스쿨 입시에 너무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예,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계속 오신대요. 아 그럼요. 너무 재밌어요. 1, 2부에서 우리가 뭐뭐 알아봤죠? 1부에서는 저희가 정량평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고요. 2부에서 2부에서는 뭐 정성평가 내지는 뭐 로스쿨 입시에 대한 여러 가지 루머들. 네, 최근에 루머들. 입시 설명회 다녀오신 따끈따끈한 이야기. 3부에서 뭐 얘기할 거죠 오늘? 3부에서는 어떤 이야기 듣고 싶으신가요? 면접 듣고 싶습니다. 면접이요. 아, 네. 면접. 우리가 자소서까지 지금 썼는데 네. 그래서 만약에 서류를 붙었어. 네. 붙으면 이제 면접 봐야 되잖아요. 면접을 가야죠. 오들오들. 면접 보실 때 어떠셨어요? 인생에서 망친 면접 중에 두 가지가 하나가 로스쿨이에요? 로스쿨 면접이었어요. 근데 붙었잖아요. 두 번째는 좀 나았어요. 그러니까 면접을 이제 두 학교를 봤는데 가군 나군. 네네 떨어졌던 면접은 엄청나게 제가 생각해도 야 이건 인생에서 정말 몇 안 되는 최악의 면접이다라는 느낌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긴장 덜하고 면접 봐가지고 어쨌든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가군 같습니다. 나군 있으면 전략이 좀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하나는 소위 말하는 안전빵을 쓰고 네. 하나는 약간 도전, 맞아요. 그런 하나는 것도 상향, 중요하고. 그러니까 하나는 안정. 네. 맞아. 그런 방금 것도. 가군 나군 말씀하신 게 지원서 쓸 때 네. 두 개를 쓸 수 있는 거죠. 네, 가군 맞습니다. 나군 학교가 네. 나뉘어져 있고. 까지 지원 가능한 거죠. 두 개까지 지원. 계약. 네. 근데 가군 나군이 뭔가 이렇게 밸런스가 좀 맞나요? 네 맞는 편인 것 같아요. 그냥 그래요? 이렇게 밸런스.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가군나군 설정하는 거는 대학교들의 전략인 거죠. 일종의. 그렇죠. 네, 대학 전략이니까 해마다 바뀌기도 해요. 가군 나군. 거의 안 바뀌긴 해요. 거의 안 바뀌어요. 정말 어떤 특단의 어떤 그런 결단했을 때 바뀌는 경우가 있고요. 이번에 그래서 가군에 있던 또 학교들이 나군으로 간 경우도 있고 학교마다 학교마다 전략이니까. 네, 한양대가 이제 나군으로 갔어요. 네, 나는 이제 다른 학교들과 경쟁을 하겠다. 그리고 또 이제 학교별로 가군 나군 쪼개서 둘 다 하는 곳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같은 학교가 욕심쟁이네요. 가군 나군 그렇게 이렇게 해도 돼요? 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각 학교들이 더 좋은 인재를 채용이란다. 더 좋은 인재를 이제 영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들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면접에서는 예. 법학도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자소서만 물어보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리트도 그렇고 면접도 그렇고 어떤 취지 자체는 법학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발을 하여서 법학을 가르친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어떤 법적 내용을 물어보진 않죠. 하지만 어떤 사고 과정은 이제 리걸 마인드라는 교수님조차 모르는 정체불명의 졸업했으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리걸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 그게 뭔가요, 교수님? 이거 아까 얘기 안 해주세요. 이것이 리걸 마인드다. 이걸 마인드 있잖아. 이걸 마인드. 법적 사고 번역하신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긴 하지만 네 거기까지는 태클 걸 수가 없고 그래서 정체를 알 수 없는 그 리걸 마인드. 근데 사실 그냥 쉽게 말하면 논리적인 사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지문을 주고 그것에 대해서 자기의 주장이나 의견을 펼칠 수 있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제일 좋은 건 스터디인 것 같아요. 스터디를 해야 돼요. 네, 실제 스터디, 면접 스터디. 면접 스터디를 해야죠. 왜냐하면 특히 요새는 직장도 다니고 이랬었던 분들은 뭐 직장 물론 너무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직장 면접도 있고 뭐 대학원 다니시던 분들은 뭐 대학원 가면서도 뭐 교수님 면접하고 이런 학과 면접 보니까 하는데 사실 많은 케이스는 이제 그냥 학부로 졸업하신 분들이 인생의 두 번째 면접을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면접에 대한 훈련 같은 것들에 본인이 경험이 따로 있지 않은 이상은 없는 경우가 많으세요. 네. 근데 말하는 것도 굉장히 사실은 연습이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근데 그냥 말을 잘하고 말을 그냥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을 못해도 뭐 더듬어도 엄청 떨어도
내 주장과 내용을 제대로 전달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연습이 조금 안 되어 있으신 분도 많아요. 근데 그거 어쩔 수가 없죠. 왜냐면은 학교 다니면 할 일이 없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되게 잘하셨을 것 같아요. 맞아. 저는 내용이 없고 좀 이렇게 형식적인 것만 좀 잘해가지고. 네. 아니 지금 내용 너무 알차요.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면접 스터디를 꼭 하시고 실전처럼 친구들과 함께 연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시중 뭐 교재들 아니면은 선배들의 어떤 그런 면접 족보들 같은 것들이 또 인터넷 검색하면 많이 나오거든요. 다들 후기들도 올리고 저기 2부에서 말씀하셨지만은 어떤 로스쿨에 관련 정보들을 뭐 이렇게 커뮤니티에서 올리잖아요. 카페나 거기에 면접에서 뭐 나오는지 올려놨거든요. 사람들이 후기로 쓰거든요. 어느 카페가 제일 유명해요? 서로연이라는 서로연. 카페, 네, 서로연. 네, 서로연도 썼던 있고 것 같다, 우리 때. 그리고 학교들별로 각 학교에 뭐 커뮤니티들 같은 게 또 있어요. 뭐 그런 데도 많이 올리기도 면접 하고. 복귀가 다 돼 있을 거예요. 학교별로 맞습니다. 면접 문제들을 네. 진짜 신기하게 그 면접 중에 어느 학교는 면접이 막 지문을 이렇게 주고 읽으라고 한 다음에 맞아. 종이를 뺏어가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종이를 뺏어가고 메모지를 허용하는 데가 있고 또 허용 안 하는 데가 있고 그런 문제를 한 4-5개 주고 가서 이제 면접장에서 얘기를 하고 들어오는데 진짜 신기하게 그걸 다 외워갖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몇 명만 있으면 면접 문제 복원이 다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수랑 대화했던 내용을 다 복귀해요. 진짜로요? 기억해서. 교수님이 이런 질문을 해서 이러이러한 대답을 했는데 뭐 이런 거 같습니다. 뭐 이러면서 첫 번째가 봤던 학교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텍스트를 주고 이렇게 쫙 복귀해가지고 하는 곳이었고 너무 힘들었었고 두 번째 조금 텍스트가 짧더라고요. 약간 좀 이렇게 어떤 언변과 이렇게 형식으로 대충 이렇게 이렇게 뭔가 그러니까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그러니까 뭐 학교마다 다 다른데 맞아요. 어떤 데는 그러니까 방이 여러 개가 있어요. 하나는 대기방, 하나는 문제 푸는 방, 하나는 문제를 풀고 대기하는 방, 그 다음에 면접방. 그러니까 많은 데는 이렇게 4개까지도 있거든요. 되게 잘하세요. 네? 되게 잘하세요. 뭐 제가 쓸데없는 잡지식이 많아요. 면접 지식은 왜 있는 거예요? 면접 복귀 글들 보면 되게 재밌거든요. 그래서 신기하다. 수험자들이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어요. 대기를 하고 있다가 이제 문제를 호명이 되면 문제를 풀러 가요. 그러면은 한 이제 5분 10분 정도 이렇게 문제를 막 푸는 거예요. 그러면은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다시 뺏어가요. 종이를 뺏어가면, 그러니까 메모지를 주는 데가 예를 들어 메모지를 허용하는 데라면 메모지를 하나 들고 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기방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 호명이 되면은 이제 그 쪽지를 들고 가는 데가 있고 안 들고 가는 데가 있고 이제 가서 이제 교수님 앞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수님이 질문 그러면서 자기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문제가 5개면 그 중에 3개를 선택을 할 수 있는 데도 있어요. 자기가 자신 있는 주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또 그거를 면접 볼 때 교수님들 앞에 제출하고 면접을 보는 데가 있고 보면서 얘기할 수 있는 데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맞아요. 되게 좋은 말씀해 주신 게 이걸 아예 모르는 상태로 그냥 면접을 가버리면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냥 당황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진짜 알고 있던 지식은 이건데 갔더니 완전 달라. 이러면 또 당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터디를 하면서 가장 좋은 건 이제 같은 학교를 지망하는 친구들과 그쵸. 면접 스터디하는 게 최고인데 뭐 그게 아니더라도 어쨌든 우리 학교 내가 지원하는 학교는 이런 식으로 하고 너가 지원하는 학교 이런 식으로 사실 하니까 간학원이 같이 다 하긴 하고. 힘드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많이 준비를 하시죠. 로스쿨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럼 보통 서류 일단 지원해놓고부터 이제 면접 준비를 하시나요? 보통? 보통 아니면 뭐 그 전부터? 서류 준비하면서 스터디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아예 자기소개서 스터디와 면접 스터디를 함께 같이. 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효율적인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학원에서 서비스로 제공하는 경우도 있어요. 학원에서. 네, 왜냐면은 자원이 학원에서 풍부하지 스터디를 않으면- 짜주잖아요. 맞습니다. 예, 자기소개서 겸 그리고 이제 어떤 그런 지도를 이제 학원 선생님이 해주면서 스터디를 운영시키게 해주는 거죠. 네, 그런 서비스도 있으니까 잘 많이 알아보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약간 복불복이긴 한데. 네, 그 학교 붙었으면. 붙었으면 네. 근데 놀면 3년을 되나요? 다녀야 되네요. 붙으면 3년 다녀야죠. 3년 다녀야죠. 네. 3년 다녀야 하고 대학교 1학년 때는 원래 노는 거 아닌가요? 로스쿨 3년은 일단 정말 엄청나게 과도한 경쟁 속에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하는 것 같아요. 진짜요? 네네. 왜요? 과도한 경쟁 속에서 이제 로스쿨 붙었으면 이제 땡 아닌가요? 근데 이제 저희가 아까 아까라니요.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거죠. 녹화 시작하기 전. 녹화 시작하기 전에 제가 막 헷갈려가지고 예. 이제 그 뭐지? 변시. 변호사 시험을 보기 위해서 2가지가 다 있는 것 같아요. 변호사 시험을 보기 위해서 3년 동안 공부해야 될 양이 너무 많기도 하고 네. 그리고 최근에는 변호사 시험이 합격률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옛날에 한 70에서 80%까지 있던 게 최근에는 뭐 40%대까지 떨어진 경우도 있었고 작년에는 올해는 그게 50%지만은 쉽게 말하면은 2명 중에 1명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어떤 경쟁도 엄청나게 치열하고 첫 번째는 그거 변호사 시험을 붙기 위해서 3년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두 번째는 변호사, 그러니까 로스쿨 생활을 하면서 그 진로들에 대한 얘기도 좀 이따가 좀 자세히 하긴 할 건데 로스쿨 졸업 후에 진로에 대한 것들이 많은 경우에 마치 수시처럼 로스쿨 다니는 중에 결정이 돼요. 나의 성적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래서 두 가지. 나의 소위 진로 컨펌이라고 하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컨펌, 그죠? 컨펌도 그렇고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릴 건데 뭐 검클빅이라고 해서 검찰 가는 거, 뭐 로클럭이라는 또 법원에서 일하는 걸 가는 거 이런 것들 해서 진로, 그다음에 변호사 시험 이것 때문에 3년 동안 사실은 쉬지 못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 현실이기는 해요. 그래서 되게 신기한 게 로스쿨을 붙은 다음에요. 바로 휴학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1학년 때 점수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저도 다 들은 거예요. 제가 이거 다 이렇게 소위 말하는 빅펌들은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거를 제도적으로 금지를 했다고 하는데 네네. 예전에는 뭐지 2학년 여름 방학 때 컨펌을 많이 했다고. 네. 그래서 실제로 3학기 성적이 들어. 맞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하나요? 그러니까 부작용이었던 게 뭐냐면은 학교들이 이제 1학년 성적을 가지고 1학년 겨울에, 그러니까 1년 다니는 애들을 이제 미리 그쵸, 영입을 다 하는, 끌어가는 거죠. 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2학년으로 바꾸자 이래가지고 1학년들을 안 하는 건데 이거 사실 이거 뭐 그 뒷 얘기들이 있는데 해주세요. 너무 특정 학교를 얘기하는 거라 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회사, 이제 저희가 그러면 이제 아예 다 설명을 잠깐 드리면 로스쿨에서 검클빅이라는 로스쿨 얘기를 하려면 로스쿨 생활 얘기를 하려면 진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쵸. 네. 그치. 검클빅이라는 세 가지 진로가 있는데 검찰, 그다음에 그러니까 로클럭이라고 해서 법원에서 재판 연구원이 되는 거, 그리고 빅 이래서 빅 소위 말하는 빅펌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큰 법무부 회사, 우리가 흔히 하는 뭐 김현장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을 이제 빅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아까 이제 공주님 말씀해주신 그 컨펌이라는 것이 세 번째 그 빅펌, 그러니까 회사들에서 미리 자기들의 인재들을 영입하는 거죠. 근데 이 영입하는 어떤 비율이 사실은 되게 좀 편중이 많이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5개 로스쿨이 존재하긴 하지만은 특정한 소수 몇 개의 대학에서 거의 대부분의 한 100에서 200명을 다 거기서 데려가고 나머지 학교들 뭐 10몇 개 넘어가는 학교에서는 뭐 없는 경우도 있고 뭐 한 명 정도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편중이 심한데 그 특정 학교에서 우르르 많이 뽑아가는 거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학년 때, 2학년 때 다 몰아서 가져가는 거죠. 근데 이게 또 이해관계가 달라지는 게 학생들은 검클백 3개 중에 뭐 하나 다면 좋지만 또 학교 입장에서는 3개 다 고루고루 가는 게 좋은 거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빅 회사에서 데려가는 거는 사기업이지만 사회사지만은 그 검찰과 또 로클럭, 그러니까 법원에 가는 것도 공직에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법조인으로서 좀 더 이제 공적인 영역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뽑고 싶으니까 그 이제 학생들을 많이 이제 뽑혀가는 그 소수 학교에서 우리 애들을 공직에 많이 보내고 싶으니까 너네 1학년 때 우리 안 보내겠다 애들. 그럴 때 회사에서 그러는 거죠. 그래? 그럼 우리도 안 뽑을게. 가 되는 거죠. 그런 형태 때문에 이제 환경이 많이 바뀐 거죠. 그럼 검클빅이 그러니까 이렇게 검- 사실 예전에 사실을 보면 사법연수원을 간 다음에 사법연수원 성적을 때로 그렇죠. 성적을 기반으로 해서 네. 이 성적대로 근데 이것도 좀 정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게 연수원 성적. 그게 되게 문제였던 게 기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대로 갔기 때문에 사실은 또 그 문제가 많은 것 그래서 같아요. 판사 네. 자르고 검사 자르고 그렇죠. 그다음에 변호사 갔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이제 사법고시가 아니라 변호사 시험이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보면은 검판사가 바로 되지는 못하는 거죠. 두 가지입니다. 검찰 같은 경우는요. 로스쿨 다니면서 바로 뽑혀요. 아 그래요? 네. 학교 이제 다니는 와중에 2학년 2학기 때 검찰 관련된 과목을 하나 듣고 그다음에 3학년 그 여름 지나고 2학기를 거치면서 이제 검찰에서 나와서 하는 수업의 성적과 내가 검찰 가서 한 실무수습 성적과 그다음에 시험을 또 본시험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본시험을 쳐가지고 그 최종 성적을 가지고 학교를 다니는 중에 뽑혀요. 그러면 수시처럼. 네. 그 이제 검클빅 중에 검을 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아. 그 친구들은 졸업하자마자 이제 검사가 되는 거죠. 아.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로클럭은 뭐냐면 재판연구원이라는 건데 이제 법원에서 판사님들이 이제 판결을 하는데 그 밑에 여러 가지 많은 자료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정리해가지고 법률적으로 정리를 해주는, 그러니까 일을 도와주는 연구원들이에요. 예전에는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로 판사가 되었었는데 이제는 이제 법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판사로 임명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제도가 바뀌었어요. 판사를 예전에는 이제 바로 사법연수원 네, 판사가 그렇죠. 됐는데 이제는 검사 든 경력이 변호사든, 있거나 네. 변호사 경력이 있거나 아니면 로클럭 연구원 중에서도 판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로클럭 연구원에서 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바로 될 수는 없고 10년 경력이 필요한데 이제 10년? 네, 10년 경력이 필요한데 로클럭 이제 3년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식인 거죠. 많은 직업 중에서
법원에서 일을 할 정도로 내가 공부를 잘하거나 실력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10년 뒤에 그 애들 중에서 판사를 뽑을 가능성이 제일 높겠다. 라는 어떤 예측과 그리고 많이 그런 분위기들이 있으면서 이제 판사를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은 이제 무조건 이제 로클럭을 가려고 하고 아직은 있죠. 10년이 안 됐으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네요. 그러면. 모르는 거지만 거의 기정사실화처럼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 기간이 이제 10년인데 네. 그 앞에 기수까지는 5년이어서 이번에 이제 제 동기도 이번에 판사 임명이 됐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로클럭 그 친구도 3년 하고 이제 국선 전담 변호사 일을 한 3년인가 2년 정도 하다가 이번에 시험을 봐서 판사 임명이 됐어요. 네. 그래서 지금 판사를 하고 싶어 하시는 혹시 이 청취자들이 계시면요. 지금 로스쿨에서 가장 많이 이제 얘기하는 거는 로클럭을 가서 법원에서 일을 한 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원에서 이제 뽑는 국선 전담 변호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최대한 법원 근처에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붙어 있는. 그리고 판사들이 봤을 때 저 변호사 일 잘하네. 약간 이런 게 계속 이렇게 눈에 띄어야지 나중에 그 판사가 임명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약간 그 대학 교수 임용처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학 교수가 되고 싶으면 이제 박사하고 포닥 같은 걸로 어떻게든 계속 학교 붙어 있고 강사해서 그렇죠. 계속 붙어 있다가 임용할 때 다 레퍼런스 책도 해요. 주변에 평판이 이런 것도 체크도 많이 하고 더 그러니까 힘들어졌네요. 힘들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까 로스쿨 1학년 때부터 들어오자마자 성적이 너무 중요하고 계속 과도한 경쟁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휴학을 한 다음에 1학년 때 들을 과목들을 학원에서 배우고 들어오더라고요. 맞아요. 지금도 그런 친구 많습니다. 예. 1학년 성적이 그러면은- 너무 중요하다고. 네. 그러면 따라잡기가 힘드니까. 그리고 이게 사람이 자신감이라는 게 있어서 맞아요. 그러니까 1학년 때 성적이 뭐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1학년 때 성적이 잘 나왔던 보면, 친구들은 그 성적을 계속 유지하려고 계속 공부를 열심히 맞아요. 하고 약간 그런 것도. 거의 뭐 살인적인 그런 스케줄로 공부들을 많이 하죠. 로스쿨 다니는 친구들은. 보통 로스쿨 몇 학점 듣나요 한 학기에? 한 학기에 보통 한 15에서 18학점 사이 정도로 들어서요. 네, 근데 학교마다 좀 점수는 그렇게 많지 않네요. 네, 학점수 많지 않지만 이제 한 과목이 주는 그 로드가 로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아. 네, 많이들 힘들게 공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하다 공부해요. 술도 안 먹어요 로스쿨 사람들은. 정말 소름 끼치는 거는요. 네. 그 와중에 술을 먹어요. 술을 그러니까 내가 즐기지 않는 이상 사람이니까 뭐 정말 밤새 공부하고 정말 그 남은 그 12시 11시 가가지고 술을 먹고 1시 2시 자고 다시 아침에 일어나서 공부하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뭐술 싫어하거나 이런 친구도 그냥 자기 패턴대로 유지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네. 매일매일 평소에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시험이 그만큼 자주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과제가 많은 거예요? 아니면 그때 공부를 안 하면 나중에 시험 공부량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예요? 마지막이 제일 근접한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의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시험이 매주 뭐 이렇게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공부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래서 로스쿨의 생활은 되게 멘탈 싸움도 되게 큰 게 시험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있으니까요. 사실 내가 노력 안 하고 그냥 정신줄을 놓는 순간 누라도 그냥 뭐 중간고사 한참 남았으니까 이렇게 되거든요. 평소에 뭐 티가 안 나네요. 티가 안 나니까 그 유혹을 뿌리치고 정말 내일 시험 보는 것처럼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흔히 알기로 그 로스쿨 그러니까 그냥 법 공부 같은 게 약간 우리는 잘 모르는 사람이 생각하기엔 암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면 사실 암기는 2달 뒤에 중간고사 보는데 지금 공부한다고 하면 다 까먹잖아요. 그렇죠. 근데 암기인데 이해를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저는 항상 친구들한테 얘기할 때 그 수학 문제 푸는 거랑 되게 비슷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맞아, 맞아. 암기도 암기인데 이게 생각보다 네. 되게 논리학적인 학문이에요. 논리적인 학문이어서 네. 그리고 공식이 공식 있고 같은 네, 공식에 네. 사례를 적용해서 대입해서 해야 되는데 그 외울 공식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아. 수학 공식도 그렇잖아요. 공식을 다 외울 수도 있지만 사실 많은 경우에 이해를 하고 공식을 외워야지 응용도 되고 공식도 정확히 대입하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수학도 암기 과목이죠. 공식을 그렇죠. 공식 외워야 되니까 예. 문제 푸는 방법도 외워야 되고. 그게 근데 이제 그런 거죠. 이게 외워야 할 공식이 너무 많아서 뭐 이렇게 하룻밤 벼락치기 하고 밤샌다고 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 그렇죠. 맞아, 거기 로스쿨 시험은 때문에. 오픈북이라고 하던데. 아 정확히 말하면요 법전을 볼 수 있는 거고요. 그쵸. 오픈북은 아닙니다. 그거 오픈북 아닌가요? 아 법전에 되게 교수님 같아서 방금. 너희들은 법전이 있는데 왜 문제를 풀지 못하니? 약간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법전은 들고 갈 수 있어요 시험 볼 때.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민법 두께 이만한 거, 형법 네, 두께 네, 이만한 네. 거 들고 갈 수 있는데 네네. 들고 가도 네네. 볼 시간이 없다거나. 그러니까 법전에 관련된 이론이 다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그냥 법 조항만. 법률 조항만 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봐서는 과제를 아무 지식이 없는데 문제를 풀 수가 없죠. 맞아요. 네. 그래서 간략히 설명,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러니까 로스쿨 생활 다 관통하는 거라서 모든 시험과 내용들이 사실 이런 건데 사례를 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 현실적인 문제 상황을 주고 이 상황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결과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가 이제 기본적인 핵심
내용이거든요. 모든 시험 다 이런 식이고. 사실 법 조문만 알고 있으면은 뭔가 풀 수 없거나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이거 어떻게 적용시키는지 뭐 판례들, 법리들을 익히고 이제 외우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법전만 있으면은 풀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제 교수님들 하시는 말씀인데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통 뭐 다들 아침에 뭐 한 9시쯤 나가가지고 밤 한 뭐 9시, 10시까지 이렇게 그죠. 하는 최소한 거죠. 9시, 네. 10시까지는 진짜 하고 공부 열심히 매일매일 하는구나. 그렇게 하는 거죠. 힘들게 하는 친구들은 뭐 한 뭐 7시 이렇게 나와가지고 뭐 더 늦게까지 있는 경우도 대학교 있고. 때 학점 관리하느라고 놀지도 못했는데 요스코 와서도 또 그렇게 공부해야 그래서 굉장히 힘든 길인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것도 참 와 싶었던 게 뭐냐면요. 그런 친구들 우리도 더 잘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대학교 때처럼 살면 되는 거야. 대학교 때도 내가 고등학교 때도 그렇게 살았고 대학교 때도 그렇게 살았고 로스쿨도 똑같이 살면 되네? 이게 내 삶인데. 근데 그걸 보면서 이제 좀 안타깝기도 하고 왜냐면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쳇바퀴 같은 인생을 살지 말라고 로스쿨이 도입된 것도 좀 있긴 하거든요. 막 이렇게 대학교 오자마자 막 법대 들어가가지고 막 이렇게 머리 싸매고 하지 말라고 이제 무시하고. 다양한 경험을 하고 이제 법조인이 되라는 것도 있는데 이제 그런 구조적으로 이제 학생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좀 안타까운 게 그러니까 꼭 검클빅이 안 가더라도 변시 합격률이 이제 낮으니까. 낮아지다 보니까 공부 열심히 또 해야죠. 소위 말하는 그 검클빅 말고 또 어떤 진로들이 있나요? 어떤 진로들이 있을까요? 저희 함께 또 대화 나누고 계시는 황병님과 김현님도 또 여러 가지 그쵸. 저 네. 들은 거는 이제 국선 변호인, 네. 또 있고. 그 다음에 사내 사내 변호사, 그렇죠. 네, 공익전담 변호사도 있고 공익전담 네. 변호사. 그러니까 여기 다 계시네요. 다 계시네요. 그쵸, 다 있죠. 그냥 그리고 이제 뭐, 보통 송무 변호사 이런 분들 그쵸, 계시고 송무 네. 변호사. 그러니까 또- 그거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이렇게 그냥 변호사 사무실 네네. 이런데 네. 가는 들어가서 취직해서 일을 할 수도 있고 소위 어쏘 변호사라고 하는 할 좀 수도 재밌는 있고 진로는 없나요? 좀 참신한 재밌는 진로. 거? 공익전담 변호사 재미는 있어요. 이변님의 표현에 따르면 내가 변호사 자격증 따고 이런 일을 할 줄은 몰랐다. 검클빙 얘기까지 했고 네네. 그죠? 그리고 그러면 그 외에도 진로 있을 거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시간이 다 돼가지고 4부에서 변시 합격률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체 시험 봐가지고 시험 못 보게 하고 막 그걸 이제 전문용어로 졸시 마사지라 그래요. 유쾌, 상쾌, 통쾌한 쾌 변호사와 함께하는 시원한 법률 나들이. 자, 오늘도 기분 좋게 쾌변과 함께 가볼까요? 육회. 상쾌? 함께 안녕하세요. 언제 해도 너무 어색하고 재밌는 것 같은데. 아 재밌어요? 네, 전 좋은 것 같아요. 예. 아, 진짜 욕망 있으셔. 욕망 있죠. 아. 또 오셨습니다 이재호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번째 시간이네요. 아, 너무 반가워요. 잘 지내셨죠 한 주간? 나 열심히 했긴 거야. 멘트를 일부러 하나씩 뺏어 보는 것 같아요. 내 멘트 한번 뺏고 MC 멘트 한번 뺏고. 들켰네요. 위험한 아닙니다. 사람이네요. 궁금해서. 요즘은 약간 제가 빠져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TI 빠져. 성격 검사요? 네, 우연히 해봤다가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네. 되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근데 너무 정확한 거예요.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그 계속 반복해서 해도 계속 똑같아요? 똑같은 게 나왔어요. 어. 저 2번 해봤는데 뭐 똑같은 게 나오셨어요? 나왔어요. 저는 ENFP. 아. ENFP가 재기발랄한 저랑 활동가. 비슷하신데요? 그래요? 뭐? 저는 ENTP랑 ENFP 번갈아 가면서 나와요. 아 진짜요? ENTP가 정의로운 사회운동가 아닌가요? 뭐 아닌가? 그렇죠. 이게 뭐 그 아. E가 뭐 그거 외향형. 그러니까 E랑 I랑 나뉘고 그다음에 N이랑 S랑 나뉘고 T랑 음. F랑 나뉘고 P랑 뭐가 짝이지 기억이 안 J. 나요. P, J. 네. 기억이 안 나네. 네. 한 번쯤 해보시면 그 진짜 뭐, 재밌을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MBTI가 질문이 네. 엄청 많고 유료인데 요즘에 약식으로 거기 써 있는 그거 MBTI 하면 직업 추천도 나오잖아요. 맞아요, 거기에 맞아요. 변호사가 있던가요? 아 변호사가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어떡하지? 왜냐면은 거기에 커리어 패스가 나오거든요. 거기- 약간 그 미디어 약간 이런 거였어요. 나 지금 하고 있어. 이게 천직이네. 그래서 그리고 놀랍네요. 거기에 제 성향이 약간 너무 다양한 걸 하고 싶대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욕심이 되게 많대요. 되게 정확하게 나오는 거 아닌가요? 히말라야도 네. 다녀오시고. 그래 보여요. 아무튼 네. 그래서 MBTI를 추천드리면서 네. 오늘 이제 입시 마지막 네. 얘기죠? 로스쿨 그쵸. 이야기 마지막. 음. 네. 우리가 지원하기 전에 MBTI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아 좋습니다. 그것도 괜찮다. 좋습니다. 변호사가 잘 맞는 유형이 있어요. 그것도 한번.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변호사라는 직업에 대한 스테레오 타입을 가지고 하긴 맞아요. 맞아. 하는 거니까. 맞아요. 왜냐면 오늘 맞아요. 다양한 진로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거죠. 그럼요. 이런 이런 매끄러운 진행. 와 진짜 상상도 못했네.
우리가 지난번에 검클빅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모두가 검클빅을 이제 좀 목표 삼아서 이렇게 경쟁이 좀 과열되는 양상이 있다. 근데 모두가 갈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사실 그렇죠. 이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진로가 있는 거잖아요. 변호사도 네. 혹시 거기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해 보려고 해요. 네네. 네네네. 뭐 대충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글쎄요. 예를 들면은 저번 주에도 잠깐 언급했던 것 같은데 뭐 일단 그냥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송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재판 나가서 이렇게 사건을 가지고 이제 원고 피고 대리해가지고 싸우고 이런 것들을 흔히 딱 변호사였을 때 상상하시는 그거. 그렇죠. 네, 드라마 그게 보면 소송 업무 뭐 소송 그쵸. 업무를 하세요. 아.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이제 드라마 보면 많이 나오는 그쵸, 네, 그런 변호사도 있고 사내 변호사도 있고요. 사내 변호사 회사에서 이제 네. 변호사 일을 하시는 분도 인하우스 있고. 변호사라고 하죠. 네. 인하우스 네. 변호사. 네. 사내 변호사가 요즘에 되게 많아지는 것 아 같아요. 그럼요. 네. 회사에서 맞아요. 네. 법무팀의 비중을 자꾸 늘려가고 네,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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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게가 가장 이제 일반적인 거기도 한데 사실 로스쿨 제도가 이제 도입되면서 변호사도 많이 늘어나고 그 제도 도입 취지 자체가 다양한 어떤 법조인의 영역들을 넓히자라는 네. 거기 때문에 최근에 많이 등장하고 있던 좀 흥미로운 영역은 이제 공익전담 변호사라는 것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공익전담이라는 게 뭐 엄청 막 무슨 영화 나오는 인권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정말 그냥 비영리 그냥 공익 섹터에서 그냥 일하는 변호사님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그냥 회사에 취직하시는 분도 꽤 계세요. 꽤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이제 일반 회사원처럼 공채 네 하면서 이제 회사랑 잘 협상을 해서 자격수당을 받는 형태로 일하시는 경우도 계세요. 자격수당이라는 게 있죠. 네네네. 그러니까 석박사도 이렇게 석박사 갖고 취직하면 자격수당이 나오거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사 평가할 때도 가점 요소 그런 거 있던데 보니까.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또 그런 식으로 새로운 어떤 진로를 개척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양합니다. 그렇게. 네네. 가장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는 건 아무래도 역시 그냥 송무 송무죠. 변호사죠. 네, 아. 송무 자문 변호사. 네, 법률 저기를 하시는. 그렇죠. 로펌을 다니는. 네, 로펌을 예, 다니는. 예, 뭐 다양하죠. 근데 송모 변호사도 로펌에 소속돼서 정말 이제 어소 파트너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고, 그냥 정말 이제 개업 혼자서 법률사무소 차리셔서 개업하셔서 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고. 네. 되게 형태가 되게 다양한. 그러니까 어쏘가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일반 회사원 그렇죠. 같은 근로자죠. 근로자. 근로자. 판례도 나왔어. 아, 네.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판례 네. 나왔다는 거. 근로자. 그러니까 중전에 약간 변호사는 이제 돈을 받고 일해도 이게 좀 변호사라는 직업의 특수성 때문에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거 아니냐 좀 이랬었는데 이제 최근에 속속 이제 변호사도 워낙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해야 된다. 근데 근로기준법은 엄청 안 지켜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제일 사각지대죠. 제일 사각지대죠. 네. 놀라운 일이죠. 법 전문가들이 법에 사각지대 있다는 게. 여기 계신 변호사님들은 이제 예전에 얘기해 주셨지만 네. 지금 이제 인권 변호사 네네. 인권센터에서 이주민 센터. 이주민 센터에서 네네. 일을 하고 계신데 비영리 민간 뭐 네. 시민단체 정도 그러니까 하면 다들 좋을 것 뭔가 같아요. 학부 때 뭔가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오신 거니까 맞습니다. 학부 때 전공이 네.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거를 간략하게 네. 면접용 말고 아 면접 말고요. 레알로. 저는 레알로. 레알로 그 농과대학, 그러니까 네. 농대에서 저는 이제 그 농산업교육과를 어. 전공해서 졸업하고 SDS라는 이제 IT 기업에서 네. 저는 웹 프로그래밍 개발을 한 2년 한 반 정도 오래 하다가 하셨네요. 예, 한 2년 정도 하다가 이제 퇴사를 하고 이제 회사 다니면서 이제 로스쿨 준비를 했거든요. 회사에서는 알고 있었나요? 몇몇 사람들은 알고 있었죠. 아, 네. 네. 그래서 다니면서 준비하고 그 붙자마자 퇴사하고 음. 로스쿨 3년 나와서 지금은 이제 아까 3주 전에 말씀드렸던 네, 이주민 센터 친구라는 곳에서 네, 이주인권 관련된 시민 단체에서 상근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 다니실 때랑 어때요? 잔고? 사실 회사 할 때 많이 받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퍼센트가 줄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1000에서 900은 작지만 뭐 300에서 200은 굉장히 큰 차이인. 약간 그런 느낌, 상대적인 거니까. 그래서 그냥 지금은 뭐 약간 그것도 좀 고민이 있긴 하지만 거기서 많이들 그래도 이렇게 배려해 주셔서 잘 다니고 있고요. 가장 차이는 역시 자유도죠, 자유도. 저의 어떤 재량 같은 것들이 크다는 거. 회사 다닐 때랑 다르게. 회사 다닐 때는 이제 막 눈치 보면서 네,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이렇게 했는데 지금 화장실은 제 맘대로 갈 수 있으니까 네, 그런 정도 차이. 배설의 자유가 생기셨어요. 아유, 굉장히 커요. 아침에 편안하게 배설할 수 있다는 위로도 거는 배설하고 밑으로도 배설하고. 제 개인적인 인권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위로도 네. 배설한다. 킴자님은 네, 너무 더러운 얘기가 돼가지고 빠른 진행을 네. 저는 학부 전공이 사실 공대였어요. 오, 공대에 네. 나왔고, 공대 아름이. 4학년 때 준비해서 바로 이제
로스쿨 바로 갔어요. 로스쿨 졸업하고 현재는 아까 말씀하신 회사로 그냥 취직한 케이스예요. 저희 회사가 좀 특이해서 사내 변호사를 뽑지 않고 법무실에 들어가는 건데 그냥 일반 공채로 뽑아요. 그래가지고 현재는 법무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회사 사내변 얘기를 조금 더 해주시면 사내변? 그러니까 회사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이제 회사에 들어가면 그쵸, 어떤 네. 점이 좋은지. 근데 아까 말씀하신 자유도 측면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게 그냥 회사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건데 제가 이제 공채니까 같은 이제 동기들도 있고 할 거잖아요. 근데 이제 같이 얘기를 하고 해보면은 확실히 저한테는 선택권이 더 있는 거죠. 이렇게 정말 까놓고 얘기해서 저는 여기를 나갈 수도 있고 뭐 어떻게 할 수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눈치를 좀 덜 보는 것도 있고 다른 분들도 좀 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좀 더 존중해 주시는 게 있으세요. 그래도 얘가 전문가라고 하니까 업무를 함에 있어서도 사실 연차가 이렇게 낮으면은 사실 얘기를 했을 때 뭐 좀 무시받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제가 얘기를 하면은 전문가가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소위 좀 말하는 되게 이제 고가에 목숨 걸지 않아도 되고. 국가는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여차하면 내가 여차하면. 아예 뭐 근데 실제로 굉장히 이직이 잦은 직종이에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실제로 이제 송무를 하다가도 사내변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사내변 하다가도 뭐 개업을 하시든 아니면 다른 이제 뭐 폼 취직을 하시든 그렇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사실 소위 말하는 이제 전문 직종의 장점이 이제 그런 거 네, 같아요. 자기가 네, 라이센스 들고 있으니까 네. 이직이 좀 네. 자유롭다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약간 사내변 저 같은 경우 포함해서 이제 회사로 오시는 분들이 장점이 흔히 말하는 게 좀 일반 송무보다 업무의 로드가 좀 적어요. 퇴근을 더 빨리 할 수 있고 그래서 뭐 남자분이 됐든 여자분이 됐든 조금 일가정을 양립하기에 좋다라는 평이 좀 소위 많죠. 말하는 워라밸을 네, 지킬 수 워라밸이 있다. 좋다. 그리고 네, 저는 선배님은? 학부를 법대를 나와서 법 공부를 하고 사실은 제가 조금 연식이 있잖아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으시는데. 별로 차이 안. 저 친구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아 거짓말을 할 때 눈이 떨리는 거야. 땀이 나요 보통. 그래서 왜 그래요, 진짜? 그 선행학습을 하고 온 셈이죠. 네네. 그래서 초반에만 성적이 좋았던 초반에 것 같아요. 꿀을 좀 빨았다. 나는 꿀을 좀 빨았다. 초반에만 성적이 좋았던 것 같고 하여튼 뭐 그랬었고 그래서 조인이 돼서 뭔가 하고 싶었던 그런 꿈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서 이제 3년 동안 재밌게 저는 그래도 비교적 재밌게 생활했던 것 같아요. 학회 활동도 그러면서 저는 이제 공익인권법 학회를 했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좋은 친구들 많이 만나고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지역과 관련해서 뭐 계속 교육을 나가기도 하고 뭐 그런 활동들도 하고 막 그랬었던 것 같아요. 사부님도 만나시고. 맞아요. 약간 방금 화들짝 하면서 아차 내가 그 얘기를 고맙습니다. 나 예전에 그거 들었던 것 같은데 네, 요거랑 좀 얽힌 이야기가 딸기우유 네네. 딸기우유가 이어준 인연이라고 진짜요? 그건 뭐죠? 와이프가 저한테 딸기우유를 이렇게 건네줬었거든요. 그래서 공부하면서 와이프 친구들이 딸기우유를 끼부렸다고. 어쨌든 공부는 안 하시고. 다들 궁금해하실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법대 출신이 정말 로스쿨을 유리한가 아니면 법대 출신과 비법대 출신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마 초반에는 그 쿼터를 조금 더 썼던 것 같아요. 법대 비법대 비율을 뽑을 때 지금도 그런가요? 지금은 쿼터를 2개는요 법대 분들이 많이 없으세요. 그렇죠. 이제 법대가 많이 없어졌죠. 없으세요. 그러니까 네. 로스쿨이 법대가 없어진 있는 학교들도 있죠. 로스쿨이 네. 있는 학교는 법대를 줄 수가 없어서 처음부터. 네. 뭐 뭐, 그렇게 바뀌었구나. 뭐 그런 거 같고 이제 저 때는 이제 아직은 존치하고 법대 졸업생들이 있었으니까. 네. 어쩔 수 많이 없이. 있고 그런 시기였는데 근데 이게 초기엔 확실히 유리하긴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행학습을 하고 온 거잖아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익숙하고 이제 다 공부도 미리 시간을 벌어서 이제 한 거고 그렇다면 근데 이게 좀 정말 적성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비법대여도 적성이 있는 분들이 있어서 금방 따라잡고 이렇게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면 결국은 이게 정말 꼭 법대라고 해서 반드시 유리한 건 아니지 않나.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학년 성적이 중요하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뭐 부분들에 있어서는 확실히 유리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혹시 뭐 로스쿨을 내가 가고 싶어요. 나 네. 로스쿨 가고 싶어. 그러면 혹시 전략적으로 이런 과를 가면 좋다. 그런 게 있나요? 두 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정량적으로 많이들 뽑히는 학과가 경제학과, 경영학과, 사회학과 이런 것들이 많이 뽑히고요. 그리고 그 외로는 사실은 뭐 딱히 그 3개 정도의 과가 많이들 로스쿨 근데 진학을 하죠. 문과 쪽에서
사회학과랑 경제학과, 경영학과를 빼면 인문대 정도밖에 안 남는. 그렇죠. 네. 근데 인문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상경 계열. 상경 계열들이 많이 그러니까 많이들 가는 거예요. 그것도 좀 조심스러운 게 어느 과라고 점수를 더 많이 주거나 이러지는 않고 그래도 과에 대한 어떤 차별이 될 수가 있는 거긴 한데 많이 근데 가시는 대부분 비율은 학교에서 상경 계열이 더 경쟁률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그런 거 불편한 아니에요? 것들을 또 얘기를 해주시니 대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네요. 네. 교수님들은 훌륭하신 분이지만 우리 사회 구조가 엉망진창이니까 공부 잘하는 애를 뽑고 싶다. 그러니까 닭이나 달걀이냐에서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합격 포트 얘기했던 그렇죠, 것처럼 그렇죠. 아까 학교가 좋은 애들이 시험 잘 본 건지 그렇죠. 아니면 학교 좋은 애들을 뽑은 건지는 그렇죠. 모르는 것처럼 입시 경쟁이 과열했던 과를 들어갔던 애들이 공부를 잘하는 건지 그쵸. 걔네들이 그 덕성에 맞는 건지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잘 모르. 알 수 없는 거죠. 하지만 그런 경향성은 좀 있다. 네. 덥네요. 아니 그래서 사실은 이과에서 오는 사람도 굉장히 선호를 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갑자기 좀 물타기 좀 하려고요. 딴 소리 좀 할게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보다 수학 푸는 거랑 비슷한 사고 과정을 요구하기 맞아요. 때문에 잘해요. 정말 공대 나온 분들이 네. 굉장히 잘하세요. 이과 나온 분들이 되게 훌륭한 성과를 하는 맞아요, 경우도 맞아요. 있고 그리고 특히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뭐 빅펌이라고 소위 말하는 그냥 보통 송무를 하는 법무법인들에서는요. 그런 다양성 갖고 있는 인재들도 좋아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맞아요. 왜냐면은 배경을 가진. 왜냐면 그래야지 자기들이 다양한 사건에 대해서 얘를 투입시킬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농대 나온 친구는 병아리 사건 하기도 하거든요. 음. 네. 얘기하자면 병아리 1도 모르는데 미쳐버리겠다고. 그 친구는 예, 농대를 나왔기 때문에. 근데 진짜 그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진짜 뭐 송무 네. 일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 보면은 매 사건마다 새롭게 공부를 해야 되는 맞아요. 거잖아요. 다 새로워요. 네. 10년이 되든 1년이 네. 되든 모든 사건이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말한 이제 다양한 배경을 가지신 분들이 확실히 그러니까 진입장벽이 좀 낮고 이해도는 확실히 뭐 병아리는 1도 모르지만 그렇죠, 그렇죠. 그래도 뭔가 아는 용어들이 비농대 있죠. 출신보다 많을 거 아니에요. 많죠. 예. 어. 병아리 뭐 하다못해 뭐 사료 그렇죠. 뭐 예. 이름, 회사나 그런 것들 많이 풀 하니까. 이름이라도 뭐 좀 그 친구들 사료는 잘 이해하더라고요. 아, 확실히. 그러니까 근데 그런 어떤 로스쿨 제도 도입 취지의 가치들이 더 반영이 되려면 사회 분위기나 어떤 그런 편견들이 좀 많이 좀 부드러워져야 되는데 제가 로스쿨에서 느꼈던 건 그런 게 아직 깨지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시험 잘 치는 거고, 그리고 시험 잘 치는 애들 어떤 애들 그냥 뭐 어리고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애들이고, 그래도 어떤 애들 그냥 뭐 수능에서 가장 높은 탑을 찍은 애들 이런 구도들이 사실은 뭐 개인이 뭐 나쁘고 착해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사회적으로 계속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로스쿨에도 계속 있으니까 좀 쉽게 안 바뀌는 부분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네. 그러네요. 아유, 우리 4부나 달려왔어요. 아유, 로스쿨 너무- 입시 얘기. 너무. 마음 같아서 40분까지 하고 싶네요. 네, 너무 즐거운 시간입니다. 아니, 우리를 뭐 지금 삼킬 참이에요. 아니, 계속 아니, 와요. 아니, 계속 아니, 와. 아니 진짜 너무 좋아요. 네, 네, 너무 좋고 저는 어.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저도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렇게 계속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 어. 기록에 다 남아요. 정말요? 정말 상쾌 유쾌하네요. 네. 아, 네, 너무 고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으시는 분들도 진짜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언제든지 저희 이주민센터 친구 연락 주시고요. 네, 네. 이주민센터 친구. 네. 대림역. 이재호 찾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유. 저도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봬요. 또 봐요. 네. 오늘 방송 잘 들으셨나요? 가시기 전에 구독, 즐겨찾기, 좋아요, 그리고 하트 잊지 마시고요. 댓글도 좀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캐변과 함께하러 와주실 거죠? 아 그리고요. 혹시 사연 보내실 게 있으면 콜로열 빵빵 COOLAWYER 00 gmail.com으로 보내주세요.